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서 오셨을 텐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듣는 세미나가 안 되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크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꼭 도움이 될 만한 그런 2시간을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결코 시간 아깝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사 시작하기 전에 기대감을 높여놓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2가지 중에 하나겠죠.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거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사전 조사한 걸 봤을 때에도 어쨌든 대학 와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고 특히 요새 취업 때문에 또는 뭐 학점을 떠나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평생 여러분이 거쳐야 될 시험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다. 한 만큼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기 맨 앞에 있는 단어 학습법을 아마 얻고자 왔을 거예요. 일단 그 목적부터 충족시켜 드릴게요. 맞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다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된다. 어떤 학습법을 줄 거냐. 근데 그러려면요. 학습법 전에 더 큰 거 하나를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중요한 걸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걸 아시면 많은 시험들이 쉬워질 거예요. 그건 뭐냐? 저기에 유일하게 색깔이 다른 단어 있죠? 바로 메타인지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걸 하나 얻어가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큰 걸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메타인지가 뭐냐? 저 메타라는 게 어원이 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요? 공부에 몰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공부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딴지를 걸어볼게요.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몰입하면 안 되고요. 공부에 몰입은 하지만 가끔씩 빠져나와서 아니면 머리를 둘로 나눠서 항상 한 뇌는 몰입하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텐데 일단 제일 와닿는 거 내가 메타인지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친구들 중에 메타인지가 뛰어난 친구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발언들을 많이 본인이 하거나 친구들이 한다? 메타인지가 상당히 뛰어난 애예요. 좀 많으시죠? 쓱 한번 읽어보세요. 일맥상통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읽다 보시면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실 거예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주변에 이런 친구들 꼭 있죠? 아니면 본인이 그런가요? 본인이 그렇다면 이제 메타인지가 상당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성균관대 학생들은 여기 정도 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가 상당히 훌륭한 학생들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봤죠. 자,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이 친구는 꼭 알아야 되는 거. 그 과목의 지식이 일단 많은 건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과목을 너무 잘 알아서 잘난 척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분자생물학 과목, 여기 인문사회 캠퍼스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동심리학 과목이라고 할까요? 아동심리학의 달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시험 고수의 느낌? 공부 고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동심리학을 씹어먹은 박사님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어떤 시험에 특화된, 그죠? 실제로 그래요. 그죠? 어떤 느낌입니까? 정말 뭔가 아동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 같죠?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대충 나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어. 이 과목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야, 친구야, 그거 하지 마. 왜? 나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안 나와. 네가 교수님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나 믿어. 안 나와. 뭐 교수님도 친척이야? 정보를 빼낸 거야? 아니야. 딱 보면 알아. 뭘 보면 알아. 신기하게 안 나오죠. 그죠? 또 항상 얄미운 친구들 있죠. 미스테리한 친구들. 저 맨 밑에 있는 거 제일 얄밉죠. 잤어 어제. 1시간 보고 왔네. 근데 나보다 점수가 잘 나와. 이제 2가지가 스물스물 피어오르죠. 1번 음모론. 그죠? 저 친구가 우리 모두를 엿먹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근데 막 그때 또 증언이 나오죠. 쟤 나랑 진짜 어제 같이 술 먹었어. 1시간 공부한 거 맞아. 그럼 2번이 뭡니까? 천재론. 쟤는 천재구나. 근데 이 모든 거의 슬픈 귀결은 뭐죠? 쟤는 천재의 뒷말은 뭐죠? 나는 바보. 근데 그렇지 않아요. 1시간 보고 점수가 잘 나오면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1시간 보고 나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 거죠? 뭐 암기 천재로 보는 거죠. 쓱 봤는데 한 번 볼 때마다 사진 찍듯이 그냥 한 장 한 장 착각착각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1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영화에 나오는 천재 아니면. 근데 왜 걔가 점수가 나온 거죠? 암기 천재가 아니라서요. 1시간 동안 시험 범위가 100쪽이라고 해볼게요. 딱 봐야 되는
필수 20쪽만 본 거예요. 나는 밤을 샜지만 안 봐도 되는 불필수 80쪽에 쓸데없이 시간을 쏟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그걸 어떻게 하냐? 다시 메타인지가 이제 어떤 게임인지 대충 보시죠. 이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에서 공부하는 나를 평가하고 이 과목을 평가하고 공부 방법을 평가해서 계속 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잖아요. 자, 이 과목을 한번 볼까? 이 과목은 암기를 열심히 해야 돼. 이미 전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암기를 해보자 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오늘 도서 시간이 5시간 있을 건데 3회 독을 한번 해볼까? 전략이 나오는 거죠. 암기는 3회 독이니까 그럼 시간을 나눠볼까? 초반 1회 독은 한 2시간, 2회 독은 1시간, 마지막 1시간. 이게 벌써 메타인지를 여러분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대학에 온 여러분들은 이미 메타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험을 더 하고 싶다면 그 메타인지를 극으로 발전시키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아셨죠? 메타인지는 희망적인 게 있어요. IQ나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개발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메타인지는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저는 메타인지의 인생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어떻게 기를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얘기 나온 김에 저는 그 메타인지란 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크게 노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노력은 중요해요. 메타인지적인 노력이 있고요. 순진한 노력이 있어요. 노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진한 노력은 너무 순진해요. 노력을 하는 만큼 효율이 안 나요. 사실 효율이 안 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효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순진한 노력은 결국은 저걸 앗아가 버려요. 자존감과 자신감. 다시 공부로 빗대어 볼까요? 아까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보죠.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막상 그런 친구가 있으면 상당히 내가 비참해지죠. 밤을 샜는데 1시간 한 쟤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그러면서 뭐죠? 아까 천재론의 반대는 바보론. 나는 바본가 봐.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하나 중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메타인지지만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 바보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야. 위에서 내려다보지 못해서 쟤 천재 아니야. 그냥 시험을 잘 보는 고수일 뿐이야 이거예요. 제가 시험 잘 보는 고수들 엄청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냥 진짜 그거예요. 세상에는 옷 잘 입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막 쫄거나 위대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시험 고수는 그냥 시험 메타인지가 특히 발달된 애들이에요. 그걸 뿐이에요. 다시 여러분도 많은 시험을 보겠죠? 시험 메타인지를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만 무작정 순진한 노력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괴롭고 비효율이고 결국은 자기 비하랑 자기 체념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아셨죠? 그러면 메타인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와닿게 설명드렸는데 금방 이해하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그림 좀 어렵지만 이 그림 하나로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그림인데 사실 연구용 그림이라 여러분이 보시면 좀 힘들 거고 이건 약간 고등학교 입시를 분석해서 약간 용어들이 고등학교 용어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자, 일단 교과목 지식이 뇌라고 써놨죠. 저게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뇌예요.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 하면 저기다가 지식을 넣는 거죠. 맞죠? 근데 제가 편의상 실제 뇌는 저렇게 안 돼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구분해놨죠. 저 위에 뇌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저 뇌를 발달시켜야 돼요. 저 뇌가 발달한 애수록 어떤 시험이어든 다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은 저한테 뭘 얻어가셔야 되느냐? 단지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있지만 앞으로 시험 많이 볼 거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토익도 봐야 되고 탭스도 봐야 되고 전부 다 그거에 고수가 되려면 저 뇌를 발전시켜야 돼요. 저 뇌가 발전되잖아요. 모든 시험에서 다 작동이 돼요. 그 뭐냐? 시험의 룰을 알아가는 거죠. 알겠죠? 일단 뇌를 항상 저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뇌는 뭘 하는 거냐? 저기 자아평가라고 되어 있죠? 내가 뭘 알고 모르느냐를 계속 평가하는 뇌예요.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내가 메타인지가 발달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아까도 얼핏 그 친구 대사에 나왔는데 시험 끝나고 여러분 점수를 예상해 보세요. 난 이번에 이 시험 55점 정도 나올 것 같아. 근사치가 가깝죠.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허무맹 나간 사람 있죠. 나 이번에 100점 나올 것 같아. 20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무슨 말이냐면 자아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알고 모른다. 이게 근데 되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네 공부했지 50쪽. 50쪽 공부를 했지만 네가 여전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얘기해봐. 했을 때 이쪽은 알겠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판단을 의외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겠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두 번째, 상황평가. 수많은 여러분 교재가 주어지죠. 교수님이 또 앞에 서 있을 거고 수업 교재가 있을 거고 수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뭐죠?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이 교수를 평가해서 그걸 조합해서 뭐가 나온다? 이 가운데가 뭐냐면 학습법이에요.
수많은 교재들을 머리에 넣는다는 거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학습법 세미나죠.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법, 학습법 결과를 얻으려고 왔을 텐데요. 사실은 이런 말 들어봤죠. 학습법은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된다. 그죠? 정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건 말이 안 되고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고요. 실제로 메타인지가 뛰어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적재적소에 자기 학습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아, 이 교수 수업하는 스타일을 봤더니 노트북으로 필기하면 안 되겠어. 아, 이 수업은 무조건 손으로 필기해야 돼. 이게 뭐죠? 학습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선배가 있어.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아, 선배가 노트 필기를 해서 노트북을 안 써서 A 플러스가 나왔대. 나도 노트 필기, 나한테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메타인지 뭐냐면 학습법을 만들어내게 된 원천 능력. 아, 그런 거죠. 알겠죠? 다시, 그러니까 알려달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일단 이 도식도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저기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메타인지도에 조그맣게 써있죠. 공부법의 절대 기준 코드. 네. 저희가 연구했어요. 수많은 애들이 메타인지가 있는 애는 뭐고 없는 애는 뭔가 봤더니 있는 애들은 머릿속에 아주 절대적인 원칙 몇 개를 딱 박아놓고 그걸로 내려가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게 코드인데 이거는 학습 스킬이랑은 달라요. 그냥 공부의 절대 원칙이에요. 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제가 그럼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드 아주 적게만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세상의 시험 고수들을 연구했더니 그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있는 절대 원칙. 자, 이건 스킬이 아니에요. 이걸로 스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나만의 학습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이해. 자, 시험 준비하고 공부한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죠? 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랑 시험 준비에서 암기라는 단어를 아예 지우세요. 평생. 아니요, 시험이라는 건 그래도 외워야지 점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암기를 제로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암기를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암기를 지우는 거예요. 에? 암기를 가장 리스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역설적으로 반대말인 이해예요. 그래서 시험 고수들은, 공부 고수들은 이 이해에 거의 광신론적으로 집착증 환자들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하나만 더 설명하고 제가 딱 와닿는 근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해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해는 손에 안 잡혀. 근데 암기는 벌써 여러분이 스킬이 막 생각나죠? 어떻게 합니까? 연습장을 펼친다. 10번씩 쓴다. 암기는 심지어 내가 완벽하게 했는지 아닌지 확인도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책을 덮는다. 뭐 소리내서 읊었는데 책이랑 똑같다. 빈 연습장에 책을 써본다. 그래프를 그렸는데 비교하면 똑같다. 오케이, 암기 끝. 나 오늘 공부 끝. 집에 가야지. 시원하죠, 속이.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교재 하나 주고 야 59쪽을 이해해봐. 다 이해된 사람부터 검사 맞고 집에 가세요 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쭈뼛댑니다. 이게 이해가 된 건가? 차라리 59쪽을 다 외운 사람부터 집에 가세요 하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자신 있어요. 나 못 외운 것 같아. 자아평가가 되죠. 근데 이해는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멀어지는데 안 돼요. 이해는 제가 복잡한 메커니즘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Y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해를 하면 아주 간단해요. 눈앞에 펼쳐진 교재나 교수의 수업에 끊임없이 뭐가 안 나올 때까지 이해의 끝을 알려드릴게요. 왜가 안 나올 때까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네? 왜 꼭 저렇게 비례할까? 왜 직선으로 올라갈까? 곡선으로 안 올라갈까? 저 교수님은 왜 저렇게 설명하실까? 왜? 끝까지 가잖아요? 이해가 끝난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렸다고요? 벌써 듣기만 해도 어떻죠? 평소 공부보다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충 그래프 이렇게 외워버리면 쉬운데 저렇게 공부하다가는 시험 공부를 못 하겠는데요. 이게 습관만 되면 더 완벽해져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고등학생들한테도 즐겨 보여주는 예시인데 대학교 와서 할지 몰랐네요. 전화번호가 두 개 있어요.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예요. 하나는 248이고 하나는 7128이에요. 자, 외우지 맙시다. 일단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치고 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절대 원칙 지우자고요. 그럼 외우지 말고 뭐라고? 이해해보자고요. 이해는 뭐라고요? 왜라고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거죠. 자, 먼저 248이. 저 이삿짐센터 사장은 왜 자기네 번호를 248이라고 했을까요? 머릿속에서 그죠? 답이 떠오르시죠? 이사를 빨리 해줍니다 라는 한글 발음을 연상해서 되게 마케팅적으로 훌륭한 번호죠. 잘 지은 거죠. 그게 Y 이유예요. 이해했죠? 물론 이 중에서 이해 못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한 발짝 걸어가야 돼. 뭐 친구한테 그랬죠. What? 그랬죠. 그럼 설명해줘요. 이사 is move. 빨리 is fast. 그러면 이제 또 왜가 안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를 10번 해야 될 때가 있어. 지식이. 어떤 사람은 어떤 시를 보고 한 번만 할 때가 있어. 왜 교수님들 수업이 솔직히 여러분 대학 와서 쇼킹이잖아요. 성균관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대학교 갔는데 서울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한국 최고의 교수님들이잖아요.
수업을 열나절 하실 줄 알았는데 수업이 최악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교수님들의 Y 깊이와 우리 Y 깊이가 다른데 교수님들은 우리한테 감정이입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동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년기 발달 요소입니다. 이게 되시죠?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그분은 그걸로 Y가 끝난 거야.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우리는 유년기가 뭔지 Y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발달기가 뭐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죠. 방금 얘기 나왔는데 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저 절대원칙으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많이 듣잖아요. 맛보기 보면 딱 좋은 교수랑 안 좋은 교수가 바로 보여요. 유명세에 끌려가지 마세요. 나한테 잘 맞는 강사 최고인데요. 나한테 잘 맞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맛보기만 듣는데 왜라는 의문이 별로 안 나와. 또 내가 딱 왜라고 생각한 걸 가려운 걸 긁어주는 교수야. 아주 훌륭한 교수예요. 이름값이 엄청 유명한 교수다. 저는 가끔 쓸데없는 중에 하나가 노량진 같은 데 모자 쓰고 가갖고 공무원 학원한테 쓱 들어가서 청강을 해요. 진짜 유명한 공무원 아주 잘 나가는 강사 강의를 청강한 적이 있는데 딱 5분 듣고 이 사람 최악이라고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 설명이 없어. 나도 하겠더라고. 네, 자, 일자 이제 펴세요. 계속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우리 육회독 할 거니까. 육회독. 그놈의 육회독. 육회독을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교수가 읽어주고 학생은 근데 그거 미친 듯이 듣고 있는데 난 알고 싶은데 부동산법인가 뭐였어요. 네, 1장 1절. 뭐 부동산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끝난 중개가 뭘까? 그걸 알고 싶은데 아무 설명이 없는 거야. 저는 그 강의는 최악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맛보기 강의 듣는데 하여튼 다시 왜? 라는 의문이 나한테 적게 줄수록 좋은 강의예요. 여하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시험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신기한 일 해봅시다. 두 번째 번호. 저것도 이해해 봅시다. 저 번호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랜덤하게 받은 거거든요. 알겠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9년 후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 가면 재미없죠. 술집에서 여러분이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10년 전쯤인가요? 저희 대학교 와서 강연 한번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럴 겁니다. 저도 반갑네요 하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학생이 아니죠 그때는 친구? 혹시 내가 그때 강연에서 얘기했던 이사진센터 번호를 기억하는가? 그럼 여러분은 그러겠죠. 이런 미친 하면서 입에서 2482요 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어쨌든 반이라도 기억할 거예요. 8224인가? 뒤집더라도 기억할 거예요. 놀라운 암기력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암기의 기본. 암기는 뭐죠? 반복. 그놈의 육회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살면서 어느 술집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이사짐센터 번호를 오늘부터 10번씩 연습장에 매일 쓰면서 천회독을 해야지. 아무도 안 할 거죠? 그럴 미친 사람 없죠? 자, 뭡니까 근데 거꾸로? 한 번 봤죠? 9년 후까지 기억에 남죠? 자, 우리가 모두가 말하던 천재 경제 아니에요? 한 번 본다. 친구들 중에 한 번만 근데 걔는 그냥 한 번 보고 외워버린 걸 넘어서 영원히 기억한다. 그 친구는 천재가 아닌 거죠. 뭘 안 거죠?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 자동 암기가 된다. 여기에는 복잡한 실제로 두뇌 이론이 있어요. 스키마 이론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왜 하랬죠? 더 이상 왜가 안 나오죠? 내 원래 지식과 링크가 됐기 때문에 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원래 지식과 링크가 되죠? 내 스키마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거꾸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이론은 틀렸어요. 반복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아시죠? 과학 이론이 있긴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들어보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이 100을 외우잖아요. 내일 50만 남아요. 그 다음날 25만 남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반복과 회독이 필요하죠. 자, 근데 앞번호는 안 할 거잖아요. 에빙의 망각곡선은 뭔지 아세요? 안 외우고 무식하게 외운 지식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번호죠. 벌써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죠?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내일 되면 여기서 반만 기억하실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당연히 잊혀져요. 다음 주 되면 제가 와서 그때 번호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할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탄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걸 모르면 순진한 노력이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자, 좀 와닿게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재미로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봐요. 전 뭡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을 넘어서 어쨌든 저도 공부 잘했던 사람이죠.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면서 제 메타인지는 시험에 거의 극점을 찍었죠. 저는 공무원 시험 딱 보잖아요. 알겠어요, 그냥. 수업 한 번 듣잖아요. 다 외워져요. 천재라서 아니라고요. 제 IQ는 고등학교 3년 평균 109예요. 암기력 최악이에요. 6개월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해서 실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강사를 바꿔요. 다른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이해에 집착증이 되면 뭐가 찾아온다? 암기는 반자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다음부터 다시, 이건 제가 지금 스킬 알려드리는 게 아니죠. 절대 원칙이에요. 이걸로 내려다보세요. 다시 강사 고를 때 이거. 저는 심지어 서울대학교 가서도 교수님한테 실례된 얘기지만 왜라는 설명을 안 해주는 교수님들 수업은 다 스킵했어요. 왜냐면 이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아무리 학점을 잘 주는 교수님이라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노력을 할 바에는 차라리 수업 한 번 듣고 복습 안 해도 될 정도로 설명 잘해주는 교수님을 찾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그런 교수님 수업만 찾아다녔어요. 저는 시험 교재 살 때, 문제집 살 때 아주 심플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옆으로 돌려요. 그래서 무조건 해설이 두꺼운 문제집 있죠. 일단 해설이 얇으면 아무리 유명하고 좋아도 제껴요. 왜? 해설이 두꺼워야 내가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뒤에 해설지 보면 부실하게 그냥 해설 요만큼이랑 답만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시험 고수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기준으로 내려다보면 상당히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혹시 이 동작을 하실지 몰라요. 오늘도 도서관에 가시는 분 있겠죠? 도서관에 간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근데 공부를 한다 함이 백지를 펼치고 A4나 연습장을 펼치고 중요 단원을 여러 번 쓰는 거면 안 돼요. 그럼 순진한 노력으로 빠지다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공부할 때 굳이 비유적으로 해볼까요? 이름 보여요 이제. 친구들 중에 8점기 공부하는 애들 있죠. 천재라서가 아니에요. 걔는 뭘 하는 거죠? 반복해서 쓰는 암기가 아니라 왜 이렇지? 그래프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로 내려다보면 또 다른 공법이 뭐예요? 친구들끼리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 스터디도 보면은 답답한 스터디가 너무 많아요. 다시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이 메타인지로 내려다보면 다 내려다 보인다니까요. 모여서 예를 들면 쪽수를 나눠서 뭐 그거 발표하고 있는 거 그것도 좋은 스터디인데 가장 좋은 스터디는 뭐냐? 내가 선생이 돼서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또는 친구가 설명. 근데 왜 그렇죠?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학생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 뭘 생각하면 되는지 아세요? 분명 내가 이렇게 설명해 물어볼까? 왜? 자, 여기서 금융 그래프, 경제학 그래프는 비례로 올라갑니다. 잠깐만, 애들이 궁금해하겠지? 왜? 아니면 실제로 학생들한테 역할극을 나누세요. 내가 지금부터 이 파트 공부한 거 설명할 텐데 니네는 무조건 왜라는 질문만 해. 그래서 그 설명이 다 되잖아요. 나 완벽히 이해한 거야. 최고의 공법이에요. 실제로 이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는 기술이에요. 이걸 보면 다 보여요. 저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안 보겠지만 EBS 옛날에 공부 영도란 프로 있었죠. 각 학교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거 찍은 거. 거기 보면 신기한 여자애가 나왔어요. 완전 공부의 신이에요, 걔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전체에서 하나만 틀었다 이런 애예요. 괴물이죠. 걔 집에 갔는데 특이했어요. 걔 방이. 거울방이야. 여학생이라 걔 거울을 많이, 근데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이 뒀어요. 그리고 전교 1등이고 이러면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쓸 거잖아요. 알고 보니 뭔지 아세요? 걔가 공부하는 방법. 공부한 다음에 딱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거울 보고 설명을 해요.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자, 그것도 다시 거울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드로 내다보면 보인다는 거죠. 전 딱 보이는 거죠. 아, 쟤는 이해 위주로 하고 있구나. 또 이해는 Y니까 그 Y를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설명하는구나. 그럼 친구는 없나 보구나. 그러니까 혼자 거울 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거를 토대로 한번 내려다보면 많은 게 보일 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것도 중요한데 대충 메타인지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뭐 많은 시험을 겪잖아요? 이런 코드들 몇 개를 머릿속에 쌓아놓고 내려다보면 메타인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코드가 있는 게 1번. 그걸로 내려다보는 능력. 그러니까 일단 코드를 먼저 획득하시고 그걸로 계속 내려다보는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이 다 보여요. 아주 흥분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잘난 척이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일단 실제 결과, 저는 인생에서 어떤 시험에서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재수없네요. 그러니까 제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심지어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저 맨날 친구들한테 농담치고하게 내가 마냥 공부하면 붙어 바로. 이 자신감은 어디서, 이 근자감은 어디서 올까요? 아, 머리 되게 좋으시, IQ 109, 암기력 취약.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내려다볼 거예요. 자, 이제 무조건, 이 사법고시 이건 어떻게 외워, 법전을. 무조건 이해를 잘 되게 해주는 일단 강사를 찾아 헤매자. 나한테 맞는. 일단 앉아서 서치만 하겠죠. 한 100명 맛보기를 보겠죠. 찾았어. 준비 끝났고. 자, 교재 찾으러 가보자. 나는 법전을 어제 쓱 읽어봤더니 왜라는 의문이 많이 나오는데 내 왜라는 의문을 해결해 줄 책이 뭐가 있을까? 몇 개를 또 보겠죠. 서치하겠죠. 그래서 아마 준비 기간만 저는 한 30일 걸리겠죠. 30일 딱 됐으면 됐어 하고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모든 시험을 접목해온 방식이에요. 제가 국가 자격증 몇 개 딴 게 있는데 어떤 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전전날까지 술 처먹고 있다가 하루 공부해서 붙었어요. 그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먼저 문제를 쫙 봤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라고 하죠. 그거랑 달라요.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발치기 떨어져서
이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한 5년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케이. 이 시험은 개념서를 볼 필요가 없어. 파악했어. 그냥 문제 풀면 돼. 해놓고 너무 안심하고 이게 술 처먹고 있다가 어머 내일이네? 해놓고 문제집만 갖다 놓고 그때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는 답답하게 이제 순진한 친구죠. 기본 개념서를 파고 문제집을 풀고 마지막에 스탑워치를 갖다 놓고 기출문제를 풀고 저는 기출문제집만 몇 번 대충 이렇게 그 친구가 되게 저를 경멸했어요. 끝나고 나서 와 세상은 불공평해. 술 처먹다가 개념서도 모르는 주에 너 같은 놈이 그런 정보 처리 자격증을 따니까 우리나라 IT가 개판인 거야. 전 이해했어요. 그냥 슬프겠지. 떠들어.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다면. 그죠? 하지만 떠나가는 그 친구는 뒤에서 씁쓸했겠죠. 저놈도 진짜 뭘까? 전 천재가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몇 개 원칙을 가지고 내려다보면 보인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너무 공부 내용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제 강연 듣는 목적 그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도 고등학생이랑 똑같아요. 결국 인간은 똑같아요. 공부 의욕이 잘 안 생겨요. 공부해야 되는지 전 왜 자꾸 놀러 나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아주 심플해요. 이것도 시험 고수들, 공부 고수들이 해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계획과 동급의 연결, 좀 말이 어렵죠? 이렇게 말할게요. 그래요. 공부의 반대말이 뭐죠? 노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너무 반대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잘 조화시키면 최고예요. 너무 복잡하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날의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아주 심플한 논리. 그날 계획을 다 지키잖아요. 내일 공부 땡겨서 하지 마세요. 노세요. 가끔 이런 날 있죠. 아침에 눈 떴는데 막 컨디션이 되게 좋고 이상하게 의욕이 샘솟는 365일 중에 하루 오는 날. 그죠? 그날 아침에 뭐 공부를 했는데 미친 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실 30쪽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도서관에서 딱 끝내고 갔더니 11시야. 아침 11시. 이게 웬일이야? 그럼 보통 여러분은 어떤 생각? 아주 의젓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끝낼 순 없잖아. 내일 계획을 좀 땡겨볼까? 공부를 더 해야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가서 노세요. 하시고 싶은 거. 영화 보고 실컷 하세요. 왠지 아세요? 동기부여 핵심. 잘하면 인센티브, 당근을 줘야죠. 최고의 당근은 노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놀아도 찝찝하면 당근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클리어하고 안 찝찝한 놈이죠. 왜? 그날 계획은 다 했으니까. 물론 내일 계획을 땡겼다면 착한 거지만 그건 도덕적으로 착한 거고 내일은 내일의 탕이 떠보죠. 자, 근데 거꾸로도 중요해요. 만약 그날 계획을 못 끝냈죠? 극악의 고통을 주세요. 그럼 극악의 고통, 당근 있으면 채찍 있죠. 뭘까요? 못 노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거야. 네. 그럼 보통 여러분 어때요? 공부하다가 잘 안 되네. 어머 6시 됐네. 에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내일 미루고 일단 친구를 만나요. 아니요. 친구한테 개욕을 먹으면서 도서관에 앉아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막 카톡이 계속 날라오겠죠. 너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내가 영화표를 얼마나 힘들게 구해. 미안해 혼자 봐. 나보고 혼자 보라고? 미친 거 아니야? 너 내가 영화표 2배로 청구할 거야. 청구해. 그래서 뭐냐면 나도 슬프죠. 친구한테 미안하고 보고 싶은 영화인데 못 받고 극악의 고통을 주세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내가 오늘 계획을 밀렸다가는 어제처럼 될 거야. 빨리 끝내자. 또는 기분 좋았던 날은 다음날 역시 또 바뀌어요. 어제 공부 빨리 끝내놓으니까 저녁 때 그냥 시커 놀고도 죄책감이 없네. 오늘도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서 몰입과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로 내려다보잖아요. 재밌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계획 세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시간을 세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터넷 강의 수강, 10시부터 12시까지 도서관에서 복습,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자, 이 코드로 보면 그냥 이 코드로 좀 거칠게 말할게요. 그 계획은 안 좋다는 게 증명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 계획. 6시까지는 나는 무조건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빨리 끝낸다고 해서 오는 상이 없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간이 아니라 이 코드로 내려다보면 어떤 계획이 훌륭한 계획일까요? 양 위주의 계획이죠. 오늘 나는 30쪽. 이걸 아침에 끝나면 오후는 노는 거고 아침에 게으르면 오후는 죽는 거고. 실제로 충격적인 얘기 드릴까요? 제가 어쨌든 공부 제일 잘한다는 고등학생 중에 전교 1등 또는 서울대 애들 몇천 명을 조사했거든요. 걔네들 계획표를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거. 저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분초 단위로 통제할 것이다. 놀라운 거.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시간 계획은 안 세우거나 그때 그날 가서 세우고 대부분은 뭐 쪽수만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이번 주 쪽수. 그러니까 전교 1등인데 계획표가 너무 헐빈한 거야.
처음엔 이게 와 공부 잘하니까 자신감인가? 아니에요. 목숨처럼 여기더라고요. 목숨처럼 여기는 거면서 허리를 비네. 왜? 쪽수 끝. 야 이게 계획이니? 심지어 걔는 월화수목금도 없어요 계획이. 이번 주에 이거 다 하면 됨. 그것도 괜찮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노는 유흥은 보통 주말에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주일 되는 계획을 짜세요. 여러분이 월화수목금을 열심히 살았어. 주말은 노는 거야. 근데 월화수목금을 게을리게 살았어. 주말은 끝난 거죠. 만약 초인적인 노력으로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오는 그때가 온 거야. 그래서 월화의 모든 계획을 끝났어. 여행 가세요. 수목금토일. 아니면 PC방 가서 뭐 게임 좋아하는 남학생들이면 수목금토일을 PC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세요. 상 주는 거죠. 알겠죠? 거꾸로 최악은 뭐라고요? 월화수목금 대충 살았는데 주말이니까. 그죠? 최악이에요. 알겠죠? 요거를 잘 활용해서 내려다보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할 계획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아셨죠? 요런 코드들을 여러분이 머리에 몇 개 장착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 시험을 하든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코드, 네 번째 코드도 궁금하시죠? 이제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끝. 알죠? 더 디테일한 내용은 다다음번 세미나, 다다음 날에 있는 다음번 세미나 있죠? 저희 박사님이 다 해주실 거고 전 좀 딴 얘기를 하려고. 알겠죠? 학습 보면 여기서 끝. 갑자기 이상한 데로 점프합니다. 자, 제가 딱 10분 후로 이상할게요. 10분 후 여러분의 얼굴에선 이런 표정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이 사람은 뭐지?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학습법 세미나를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전혀 다른 걸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저는 제가 맡은 역할에서는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메타인진 이어갈게요. 다시 메타인진은 뭐라고요? 공부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모든 걸 평가하는 또 다른 뇌라고 했죠. 이게 발전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 자존감 안 까먹고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제가 이거에 목숨 거는 이유는 뭐라고요?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절대 내 핑계 대지 마세요. 스스로 핑계 대지 마세요. 전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역시 난 바보야.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특별히 지능에 의사가 진단해서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 무슨 시험에 다 붙을 수 있어요. 진짜요. 노벨상? 노벨상 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노벨상이면 재능이 좀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세상 모든 시험은 인간이 붙으라고 만든 거예요. 제발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 세요. 밖에서 핑계 찾으세요. 내가 이 시험을 파악 못해서야. 내가 아직 방법을 몰라서야. 맞아요. 그래요. 실제로 메타인지를 후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메타인지를 찾아내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닭이냐 달걀이 문제인데 자존감이 세서 찾아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시험을 망쳤을 때 착한 애들이 더 문제예요. 내 노력이 부족했어. 바보야 나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방법을 찾으러 헤매지 않죠. 근데 이거죠. 시험 망쳤네. 내 잘못 없어. 아직 내가 지금 못 파악해서 그래. 예. 내가 교수님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 교수님 코드를 아직 못 파악했네. 그럼 찾아 헤매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생기죠. 근데 이게 선순환인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생기죠. 그럼 뭐? 역시 난 바보가 아니었어. 딱 보이네. 이렇게 공부하면 되네. 하고 자존감이 생기죠. 순진한 분들은 악순환이 되죠. 시험을 못 봤어. 내 노력이 부족해. 노력하면 될 거야. 노력을 열나게 하죠. 시험 점수 또 안 나와. 많이 부족했나? 3일 밤을 샜는데 3일 밤을 새서 그런가? 5일 밤을 새나? 5일 밤을 새죠. 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지 아세요? 안 되는 하든 선천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결국은 낮추자. 여러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자기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낮아지면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무슨 분야든 여러분은 다 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메타인지에 미쳐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걸 준비한 거죠. 그죠? 이걸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아니면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분들 되게 많죠. 1번. 그래서 옷 잘 입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쟤는 센스가 뛰어나. 뒤에 말. 난 센스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센스 기르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패완얼. 결국 패션의 완성은 얼굴, 패션의 완성은 몸빨, 제 몸으로는 뭔 지랄을 해도 안 돼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메타인지 연구한 이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패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저주받은 몸을 받고 태어났어도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패완얼은 패션의 코드를 모르고 하는 진짜 멍청한 얘기예요. 패션이 왜 만들어졌는지 얘기할까요? 물론 심청계는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몸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제는 몸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뭐죠? 멋있게 하는 거죠. 패션 디자이너가 말하는 패션의 최상의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패션 메타인지의 가장 극점을 박아야 되는 거. 패션은 왜 만들어지지 아세요? 내 몸이 병신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너무 뚱뚱한데 옷이라는 마법을 통해서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패션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패완얼은 말이 안 되는 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요. 얼굴이 안 되니까 패션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강동원, 조인성 이런 애들은
벗고 다녀야 돼요. 걔는 오히려 보완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허용되면 걔는 누드로 다니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을 입죠. 왜? 우리는 강동원, 조인성 몸이 아니니까. 다시 패션의 코드는 뭐라고요? 내 몸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완하는 거다. 자,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오늘은 딱 하나만 제가 준비했어요. 바지. 바지 이전에 다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꿈이 뭐죠? 다리가 길어 보이고 늘씬해 보이는 꿈이죠. 근데 내 다리는 어떻다? 짧고 두껍고 저주받은 하체. 그죠? 패션은 그래서 있는 거라고요. 바지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내 저주받은 하체가 얇고 길게 보이니까. 자, 그럼 바지는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길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자, 적용 복잡하죠? 제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주로 전 남자니까 저는 아직 여성 패션에 대해서 지금 몇 해인지 공부 중이에요. 근데 사실은 공부 의욕이 안 생겨요. 왜? 제가 여성 치마에 대해서 알아봤자 제가 입을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여학생들도 바지 많이 입으시고 나중에 이제 취업 때 되면은 뭐 바지 정장 같은 거 하시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길어 보이고 싶다. 제일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 길어 보이고 싶으니까 긴 바지 사면 된다. 짧은 바지를 사면 짧아 보일 것이다. 실제로 제가 바지 두 벌을 준비했다고 쳐요. 실제 길이 쟀더니 하나는 1m고 하나는 80cm야. 내 다리가 1m처럼 보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1m짜리 입으면 되죠. 실제로 그럴까요? 자, 이 두 개를 보세요. 바지 길이는 실제로 왼쪽이 더 길죠? 그죠? 뭐가 길어 보이나요? 오른쪽이요. 물론 뭐 저건 실제로 오른쪽 애가 다리가 길지 않아요? 그러면 편견을 하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왼쪽 곳은 아래가 길어요. 그래서 쭈글거려요. 그죠? 오른쪽은 실제로 뭐 어때요? 발목에서 잘려있죠? 사실은 오른쪽 사람은 자기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아깝지 않아요? 저 공간이? 그잖아요. 더 길게 해서 바닥을 지질 끌어야 바지가 길 텐데 잘랐죠. 근데 잘랐는데 이상하게 더 길게 보이죠. 자, 잘 들으세요. 패션은 아까 뭐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아주면 되죠. 실제로 내가 뚱뚱한데 날씬하게 보여.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착시죠. 그래서 패션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시각의 싸움이에요. 실제로 내가 어떠한지는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근데 시각은 참 뭐냐. 제가 착시 말했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뇌는 오묘해서 이 눈으로 보는 걸 객관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뭔가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었던 경험 있죠? 갑자기 몸이 커졌는데 엄마가 너무 딱 맞게 사줘서 팔이 이만큼 나온 적 있을 거야. 다리 이만큼 나온 적.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키 많이 자랐나 보다. 얼마나 자랐으면 이렇게 작은 옷을 입고 다니냐. 자, 오른쪽 사람은 어떤 느낌이? 발목이 보이는 대신에 얼마나 다리가 길면 삐져나왔을까? 라고 뇌가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요새 이런 바지가 유행이잖아요. 뭐 한국도 이제 패션에 대해서 많이 눈을 떠서 남학생은 전부 다 이제 발목 바지 하더라고요. 왼쪽은 이제 안 입더라고요. 근데 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죠. 길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기 써놨죠? 곧게라고 써놨죠. 왼쪽의 가장 큰 문제는 직선이 아니에요. 쭈글거려요. 그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직선이 늘씬하고 길어 보여요. 실제로 착시 현상에서 봤던 그림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한쪽은 쭈글거리고 한쪽은 직선이면 직선이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거죠. 바지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간에 왜곡되거나 꼬이는 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한번 가지고 내려다 볼까요? 저 스키니진이 너무 입고 싶어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건 걔가 예쁜 걸 수도 있어요. 나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저주받은 하체라서 아니에요. 오다리잖아요. 스키니진은 최악이죠. 왜? 오다리 굴곡 그대로 다리가 이렇게 휘겠죠. 휘어서 볼성 나쁜 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굴곡이 생기죠. 오다리인 사람은 그걸 감출 정도의 약간의 넓이가 있는 바지를 입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통바지 입으라는 게 아니죠. 내 오다리를 감춰줄 맥시멈 넓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바지. 그러니까 바지 사러 갈 때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입어보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야. 야, 오늘 바지 10개를 입어볼 거야. 무조건 내가 입었으면 제일 얇은 걸 입지만 오다리가 안 드러나는 걸 입을 거야. 왜? 머릿속에 그 코드가 있는 거죠. 고다 해야 돼. 고다 해야 돼. 중간에 브레이크가 생기면 안 돼. 고다 해야 돼. 이런 경우죠. 그죠? 그럼 브레이크가 안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있긴 있죠. 그 가장 넓은 걸 입으면 되고 짧은 걸 입으면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일단 길려면 기본적으로 긴 것도 있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는 입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것도 패션 코드가 있어요. 저는 지금 길게라는 목표 하나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귀엽죠. 그러니까 귀여운 거를 의도하는 캐주얼이면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순수하게 다리 길이만 가지고 보자고요. 오른쪽은 짧아 보이죠. 그죠? 일단 너무 짧아도 안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현상이 오고 있죠? 나는 무슨 수업을 들으러 온 거지? 지금 뒤늦게 온 사람은 되게 이상할 거예요. 수업 잘못 들어왔다. 학습법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패션 디자인 세미나에 내가 들어온 것 같은. 되게 열변을 토하고 있죠. 발목 길이에 대해서. 그죠?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 패션에 관심 많으니까. 알겠습니까? 메타인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부에서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절대 원칙으로 내려다보면 왜 옷자리인지가 보인다. 내가 옷 못 입는 센스를 안 타고난 게 아니라 걔네들은 막 타고난 게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고수들은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고다해야 된다. 내 다리가 허용하는 가장 얇은 걸 입지만 중간에 굴곡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원칙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약간 오다리거든요. 최대한 제가 입을 수 있는 얇은 나름 바지를 맞춘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보면 신발까지도 내려다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대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굴곡이 안 생기는 긴 바지를 입었죠. 너무 길다가 보니까 뭐냐면 그냥 일반 구두를 신잖아요. 구두 앞코에 걸려서 주름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신발 신는 거예요. 만약 제가 운동화를 신고 싶었죠. 바지 길이를 좀 올려야 돼요. 운동화는 앞코가 있잖아요. 그 혀가 있잖아요. 거기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색이죠. 바지 길이와 통과 운동화 신발 이 조합은 매직. 근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찾다 보면 기술만 난무에 있죠. 운동화를 신을 때는 팔부 뭐 그죠?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절대 원칙 뭔지 아세요? 최대한 곧게 주름이 안 생기게. 네. 신발 길이도 그렇게 보면 저절로 응용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잘한 스킬들은 너무 많고 외우기 힘들어요. 절대 코드를 가지고 봐야 응용도 되고 조합이 막 되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이거 가지고 보여요. 전 세계에서 남성 정장을 제일 입는다고 잘 입는다고 소문난 인스타쟁이가 한 명 있어요. 아, 이 사람 바지만 보세요. 곧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맥시멈 길이를 뽑았죠. 이 사람 저 구두 위의 길이가 딱 맞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을걸요. 바지 길이를 진짜 이 사람들은 1cm 단위로 조정한대요. 1cm 단위로. 믿겨지세요? 세탁소에 수선하러 갔다가 입어보고 죄송한데 1cm만. 우리가 보면 미칠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바지 길이를 최대한 길게 뽑지만 주름이 안 생기는 거. 신발에 딱 밀리미터 단위로 걸렸으면 좋겠다. 저기서 5mm만 길어졌으면 주름 생겨요. 그죠? 근데 약간 이 패션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럼 어때요? 완벽하죠. 굴곡이 하나도 없죠. 다리 엄청 길어 보이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건 좀 더 올라갔죠. 올라가긴 했어요. 왜냐면 여름용이니까. 이건 또 패션의 다른 코드예요. 발목을 보여주면 시원하니까. 어쨌든 어떠세요? 거의 그냥 직선이죠. 자대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역시는 태화는 어린데요. 저 사람 몸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배 나오고 허벅지 두꺼운 아저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 이 두 번째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바지만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에 지금 디렉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저 사람 몸 좋은데 아니요, 되게 뚱뚱해요. 배도 이만큼 나왔고. 자, 마지막 코드 하나. 쐐기가 뭐냐면 아래로 역삼각형을 말해요. 저도 근데 말씀하셨는데 전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서 엉덩이가 너무 커서 최대한 어쨌든 붓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 엉덩이에 맞춰서 굴곡 없게 하려고 했더니 완전 통바지던데요. 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엉덩이 아무리 두꺼워도 발목이 엉덩이랑 똑같은 사람은 없죠. 발목을 얇죠. 이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 배에 맞춰서 굴곡 없이 내려가면 직사각형 통바지가 나온다. 하지만 내 발목은 얇지 않느냐. 자, 직선은 유지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일자에 가깝다면 이 사람은 거의 삼각형에 가깝죠. 이 사람도 머릿속에 원칙이 하나밖에 없던 거야. 곧게 하는데 내 몸에 맞게 곧게 하는 방법은 뭘까? 역삼각형. 그죠? 역삼각형.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배 나오거나 엉덩이가 크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세요? 위에는 거기에 맞추세요. 대신 발목을 좁게 하세요. 그래서 역삼각형 직선이 되면 그걸로도 곧게라는 원칙은 지켜지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뭐냐? 이걸 패션용어로 자, 다시 무슨 소리든지 지금 혼란이 오시죠? 테이퍼드 핏이라고 해요. 실제로 멋쟁이 많은 이탈리아 남자들이 가장 많이 입는. 이탈리아 남자들은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왔어요. 맨날 피자 처먹고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늘씬해 보이는 이유는 배를 집어넣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패션이 존재하는 거죠. 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게 보이려면 어떡할까? 그죠? 그리고 그 남자들은 머릿속에 온통 무슨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패션에 나죠. 어렸을 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패션 메타인지를. 실제로 그런데요. 유치원 가는데 애한테 자 일로 와봐. 너 옷 그따위 입고 갈 거야? 엄마가 그런데요. 색깔 매칭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서 패션 메타인지가 된 거죠. 근데 이탈리아 남자들 이거 제가 되게 힘들게 찾아낸 거예요. 수많은 디자이너와 재단사 만나고 딱 찾아낸 거. 곧게. 주름 없게.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제일 길게 빼되 주름 없게. 근데 이거 하나 찾으니까 전 그다음부터 내가 메타인지 왜 강조하냐면 약간 효율 얘기했죠. 특히 남학생들 막 쇼핑하러 가면 막 패닉에 빠질 때 있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쿨하게 너 무슨 바지야? 존나 멋있더라? 그거 뭐야? 나도 그거 사줘. 내가 이거 이상하죠. 그 왜 패닉에 빠져요? 가도 뭘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내려다 보이면 되게 쉬워요.
저는 바지 고를 때 이걸 안다는 것부터 되게 쉬워. 이 부분 바로 아는 거야. 예. 입어보고 거울 앞에 있으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면 수선도 보이는 거죠. 아, 요건 길이를 요 정도 잘라야 될 거고 발목을 좀 줄여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뭘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메타인지란 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진짜 좋다. 여러분이 특히 자신 없는 분야 있죠. 아, 저는 옷 못 입어서 좀 쫄려요. 저는 약간 어떤 분야에서 되게 절대 자신 없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그 분야를 파고드세요. 고수들을 보세요. 고수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왜 그런 건데? 왜 그런 건데? 넌 바지를 왜 항상 발목에서 잘라? 왜? 그렇게 파고들다 어느 날 딱 깨달아요. 아, 바지의 코드는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코드를 바탕으로 실제 입어봐요. 다시 메타인지는 뭐라고요? 코드와 그거 가지고 노는 능력이랬죠. 그게 딱 갖춰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패션. 별거 아니고. 그러면서 어때요? 한 분야를 정복하고 인생이 효율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나 자신 안 잃게 되는 거죠.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자신 없게 만드는 거.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요? 제 친구녀는,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욕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 친구인데 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녀는 그렇게 고기를 처먹는데도 살이 쭉쭉 빠지고, 저는 어제도 샐러드만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러죠. 자기 비하. 체질의 문제죠. 지방 문제죠. 네? 우리 집은 양가 뚱뚱한 것 같아. 답을 줄까요? 친구는 고기를 먹었고 자네는 샐러드를 먹어서 그래. 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려운 일이니까 이 사진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원히 기억하세요. 소죠. 살이 참 많이 쪘죠. 소는 육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예요? 완벽한 채식주의자죠. 소가 지방 먹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광우병의 비극이 거기서 탄생한 거잖아. 소한테 동물성 사료 먹었다가 병 걸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소는 완벽한 평생 샐러드만 먹어요. 기룩기룩 쪘잖아요. 돼지도 여러분 잡식성이긴 한데 돼지도 지방 위주에 먹지 않아요. 잡식이라 하면 곡물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사육하는 돼지들 보면 곡물 사료 위주로 먹어요. 왜냐면 지방은 너무 비싸니까. 왜 이렇게 기룩기룩 살이 쪘을까요? 자, 제가 뭘 공격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삼겹살이 앞에 있죠. 죄책감에 빠지죠. 그 하얀 지방을 보면 너무 먹고 싶지만 저 지방이 여기 털 달라붙는 상상을 하죠. 자, 그것도 검증해 보자고요. 아니면 아까 그런 친구를 봤어요. 고기만 처먹는데 왜 살이 안 찔까? 왜를 해서 살이 찜의 원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시 그 분야를 정복할 수 있어요. 자괴감에 안 빠져요.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내가 이 하얀 지방을 먹으면 여기 붙을 것이다? 아, 그게 단순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신화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이 중에서 초콜릿 많이 먹는 사람 있어요? 여학생들 중에? 냄새가 달아요? 몸에서 단내가 나요? 거꾸로 짠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땀이 짜든가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먹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내 몸이 된다. 이거는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알겠죠? 자,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배출한 것도 있죠. 안 쌓이고 배출될 수 있어요. 쌓이는 원리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봤어요? 인슐린? 주로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인슐린이 뭘 하는지 아세요? 피에 흐르는 지방을 그때 명령을 내려요. 야, 피에 흐르는 지방아, 저장돼. 지방세포로가.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인슐린이 안 나오잖아요. 쌓이지 않아요. 물론 제가 오늘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단순화한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이게 인슐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인슐린이 자각한 게 뭔지 아세요? 당이에요. 여학생들한테 슬픈 소식. 혹시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샐러드 먹고 카라멜 마키아토 먹으면 끝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삼겹살 10인분 처먹는 게 나아요. 왜? 카라멜 마키아토는 당의 근원이죠. 과일 최악이에요. 충격적이죠. 과일 야채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야채만 먹는 우리 소 몸매가 좋은가요? 과일은 당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을 먹는 순간 여러분 다시 과일을 왜 좋아하죠? 야채는 내 몸에 어떤 신체 기관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안 쌓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히려 그걸 작동하세요.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이걸 먹는 순간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어. 아, 이렇게 보세요. 식습관이 다르게 다 내려다 보여요. 지금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어. 자, 내가 이 순간 뭘 먹는 순간 모든 건 지방이 될 거야. 삼겹살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왜 찌는지 말씀드릴게요. 삼겹살만 먹으면 안 쪄요. 알았어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찌겠지만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일단 삼겹살을 차라리 많이 드세요. 삼겹살만 먹으면 안 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끝나고 꼭 먹는 냉면과 쌀밥이죠. 뭐가 문제인데요? 냉면과 쌀밥은 당이 엄청납니다. 자, 이거예요.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 순간 인슐린이 나오죠. 명령합니다. 방금 먹은 모든 고기를 지방으로. 재밌는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닭가슴살 많이 먹으라죠. 사실 단백질도 당을 발생시킵니다. 충격적인 얘기. 유일하게 당이 하나도 없고 인슐린을 발생 안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지방이에요. 지방을 먹잖아요. 인슐린이 1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삼겹살만 먹는 사람이 살이 안 찐다는 원리는 가능해요. 두 번째, 여러분 삼겹살만 먹어본 적 있어요? 뜻밖에도 많이 못 먹어요. 아까 제가 삼겹살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그랬죠? 근데 오히려 무한정 먹는 게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이에요. 면떡, 밥은 10공기도 우리 먹을 수 있어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막상 고기, 고추장도 안 돼요. 에? 된장도 안 돼요. 야채 쌈도 안 돼요. 삼겹살만 먹어보세요.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나? 저는 한 20인분 됐는데 그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요즘 들어보셨죠? 황제 다이어트란 말은 잘못된 거예요.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또 이것도 그냥 허언으로 말하니까 몸으로 시험해봤죠. 샐러드만 먹고 6개월 동안 운동 열나 많이 했어요. 빠지긴 빠져요. 하지만 인간이 피폐해져요. 피부가 나빠지고 항상 힘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6개월 동안은 정말 탄수화물 다 끊고 야채, 과일 다 끊고 고기만 먹어봤어요. 어떤지 아세요? 몸무게 변화 없고 오히려 충격적인 거 고기만 먹었을 때가 더 빠졌어요. 당연히 활력과 피부 넘쳐나죠. 여학생들 살도 중요하지만 피부도 중요하잖아요. 피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지방이에요. 그죠? 아까 지방이 안 온다면서요. 아니 거기 있는 내부 콜라겐이 원료가 지방이에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알겠어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지방을 많이 먹으면 난 싫어도 트랜스 지방은 안 돼요. 네. 감자튀김에 붙어있는 그런 건 안 되고 순수 지방, 제일 좋은 지방이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 뽑는 말 그대로 동물성 지방이에요. 아니면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그죠? 그것만 먹잖아요. 살이 안 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이어트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풀만 먹고 샐러드만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다. 아니에요. 알았죠? 친구들이랑 고기 먹으러 가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너무 먹고 싶은데 여학생은 특히 그렇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악마의 음식이야. 아니, 먹었어. 다음 아침에서 후회하면서 오늘 다 굶어버릴 거야. 오늘은 마끼아또 한 잔으로 버틸 거야. 최악인 거죠. 한 잔 먹고, 칼로리가 이건 250이니까 250 먹었으니까 괜찮아. 아니죠? 이미 몸에서 인슐린이 쫙 나오면서 어제 먹은 고기 전부 다 지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친구의 미스테리도 이제 불러준 거죠. 쟤 나랑 어저께 똑같이 삼겹살 5인분씩 먹었어. 근데 쟤는 왜 살이 안 찌지? 한번 그 친구 잘 보세요. 이상하게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이상하게 마끼아또 같은 걸 안 먹을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살 안 찌는 그런 애들이에요. 거꾸로 이슬만 먹는데도 살이 찌는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샐러드 이렇게 보이죠? 예. 여학생들 뭐예요? 고기 들어간 샐러드 되게 싫어하고 오히려 뭐죠? 빵 몇 조각 있는 샐러드. 이게 제일 좋을 거야. 아니죠? 그건 몸에서 인슐린을 하는 거죠. 술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술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곡류로 만든 술이 있어요. 맥주. 맥주는 그냥 음료로 된 보리밥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삼겹살 먹고 마무리로 밥, 스모 선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전 말라서 걱정인 사람 이제 역이용하세요. 이렇게 계속 드세요. 탄수화물 고기, 탄수화물 고기, 탄수화물 고기 하면 인슐린이 쫙 분배되면서 급속도로 살이 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식생활이 너무 걱정되는 게 편의점 음식은 진짜 탄수화물과 당이 너무 많아요. 또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면 편의점 가서도 보세요. 이제 보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가서 원재료명을 봐요. 되도록 당이 적은 걸 드세요. 얼마 전에도 갔더니 뭐 크림치즈인가 소세지 하나 나왔던데 보니까 당이 없고 전 몰면 지방 위주로 된 걸 먹어요. 단백질도 너무 많으면 안 좋거든요. 충격적이죠? 제 말대로 해보세요. 당신처럼 했다가 살찌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게요. 다만 저는 논리적으로 근거할 수 있어요. 너 솔직히 말해. 지방 먹으면서 당 먹었어 안 먹었어? 분명 맥주 한 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럼 술은 못 먹어요. 차라리 소주가 나요. 소주 같은 하얗고 쓴 술 있죠. 맛대가리는 없지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증류주라고 해요. 그거는 당이 없어요. 그죠? 반면 봐봐요. 지금 여러분 제 말 들으니까 더 괴롭죠. 근데 첫 번째 샐러드 안 먹고 고기 먹으라서 너무 좋았죠. 하지만 봐봐요. 이게 되게 웃겨요. 사람들한테 고기 먹지 마.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참아야 하는데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고기보다 더 중독성 있는 게 당과 탄수화물이거든요. 사실 고기 끊어서 여러분 잘 살아요. 라면만 있으면 우리는 1년은 살 수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근데 제 말 들어보면 라면이 얼마나 최악의 음식이겠죠. 사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악의 음식은 저는 라면이라고 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맛있잖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꼰대같이 유기동을 먹어라 이게 아니라 알겠어요? 삼겹살 여러분 악마의 음식이었잖아요. 사실 삼겹살이 천사의 음식이에요. 알겠어요? 라면, 샐러드가 최악의 음식이에요. 이 풀 가지고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 제가 세미나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드릴까요? 야채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분은 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르몬을 떠나서 야채는 독성이 많다.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이게 무슨 얘기냐? 야채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족이 그렇지만 번식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야채는 소의 몸에 들어갔을 때 배설물로 나왔을 때에도 자기 종족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장에서 그 소화액을 막는 독성을 계속 뿜어낸대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소화가 돼버리면 배설물로 나왔을 때 이거죠. 여러분이 상추를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라고 생각해봐요. 더러운 얘기니까. 소가 똥을 쌌어요. 근데 상추가 살아있어야 그 똥에서 상추가 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뱃속에서 완전히 상추가 소멸돼 버렸어. 그럼 똥으로 나왔을 때는 상추는 자기 종족이 끊기죠. 그래서 그렇게 먹히는 특히 식용식물들은 강력한 독성. 네가 아무리 소화액을 뿜어내도 나는 절대 소화되지 않는다. 이상하게 항상 속 더부룩하고 뭔가 소화 잘 안 되는 분 있죠? 뜻밖의 얘기를 해볼게요. 야채를 한번 끊어보세요. 이게 역발상이죠. 저도 그날 너무 충격받았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하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되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분은 그죠? 그리고 이 사진을 뭐야 이거 취소. 이 사진을 다시 그분도 보여주셨어요. 풀은 이미 소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풀로 설명을 못했고 사실 이거는 저도 아직 공부 중이에요. 제 이론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6개월 동안 고기만 먹다가 갑자기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갖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제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면 저 사람이 온몸으로 실험하다 죽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좀 나이 드는 얘기 같지만 건강검진을 했더니 제 피 속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항상 과도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고기 안 먹고 샐러드를 6개월 동안 먹었는데도 숫자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은 다음부터 그게 제 인생에 거의 최초로 중성지방 숫자가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상하죠? 지방을 먹었는데 지방이 떨어졌어요. 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내 피에 지방이 많다는 건 내가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풀만 먹었는데 지방이 더 많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체질이 있고 복잡한 게 많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삼겹살 달리는 거야. 그거 마시고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당은 꼭 줄이세요. 당은. 커피를 너무 원하잖아요. 그냥 블랙커피만 드세요. 아메리카노만. 마끼아또가 주는 쾌감을 알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했죠. 삼겹살이 주는 쾌감에 차라리 몸을 던지세요. 곱창이 주는 쾌감에 몸을 던지시지 마끼아또는 안 돼요. 과일도 안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자,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했죠? 여러분이 되게 다행이에요. 여기랑 저기 어디죠? 자연과학 캠퍼스랑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거기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두 개 할 때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 강의가 좀 말렸어요. 친구들 표정이 딱 어떤 표정이냐면 왜 이딴 걸 알려줘? 패션? 다이어트? 죽을래? 학습법을 더 하시지? 약간 이런 표정이라서 실제로 안 그랬어요. 거기 원래 표정이 좀 진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약간 분석적으로 하는 바람에 막 제 것도 막 분석하고 있었겠죠. 저 사람이 말한 호르몬, 인슐린이 하나가 아니겠다 뭐 이랬겠죠. 그랬겠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속으로는 약간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사실 패션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이어트가 중요합니까? 소소한데 더 중요한.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저 소개해 줄 때도 뭔가 어떤 공부의 의미, 사회생활의 의미 해주신다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시는군요. 생각할까봐 준비했죠. 여러분 제일 관심 많으세요. 취업. 사실 취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자, 이 코드로 모든 걸 내려다보세요. 여러분이 이력서였을 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의외로 많이 안 할 때가 많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인사 담당자의 시각에서 봐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취업 설명에 많이 들었잖아요. 더 좁혀서 써놨어요. 시간이라고 써놨어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걸 가지고 보면 내려다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력서 쓸 때 대기업을 위한 이력서와 벤처기업을 위한 이력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저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중소기업은 저는 너무 비하하는 느낌 같아서 대기업이 있고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있는 거죠. 완전 달라게 돼요. 자, 이걸 어떻게 보냐? 인사 담당자의 시간이라고 보죠. 자, 인사 담당자가 앉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균관 때 제가 오전에 저쪽 캠퍼스 실수한 게 있어요. 계속 삼성 하고 약간 깠는데 성균관대 와서 삼성 까면 안 되잖아요. 그죠? LG라고 할게요. 그죠? 상징적이라 삼성이라고 했는데 자, LG라고 해보죠. 이력서가 얼마나 올까요? 만장이 올 거예요. 자, 인사 담당자가 그 만장을 하나하나 공들여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슨 기업 철학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LG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기업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없잖아요. 만장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좀 거칠게 얘기할게요. 대기업 이력서는
자기소개에 너무 공들일 필요 없어요. 한 문장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안 읽을 거니까. 대기업 이력서의 핵심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드를 빠르게 좀 더 와닿게 1초 안에 시선을 뺏어야 돼요. 5초 아니에요? 1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기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건 이해하거든요. 왜? 제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가서 영어 했고 안 읽을 거니까 토익 900점!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자, 근데 그것도 따르게 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장이 온댔죠? 또 다른 코드가 뭐죠? 경쟁이죠. 무슨 말이냐? 다 똑같아요. 보세요. 토익 900점도 첫장 이력서에서는 신기하겠지만 넘기면 900 몇씩, 900 몇씩, 900 몇씩 1초 내에 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1초 내에 눈을 뺏는다. 이걸 가지고 보면은 새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취업 컨설팅 셀프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이거죠. 차라리 하려면 미친 점수를 맞아야 돼요. 이렇게 쓰면 간단해요. 토익, 토플, 탭스 3대 시험 다 만점. 그럼 어때요? 인사 담당자가 900 몇 점, 800 몇 점, 700 몇 점, 으이씨. 만점? 대박이죠. 아니면 역발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익 빵점, 테스트 빵점, 그죠? 너무 심각한데 일단 눈길은 끌을걸요? 근데 제가 오버가 한 얘기 하나 될까요?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꽤 큰 기업에서 그래서 이력서 통과한 친구가 있어요. 인사 담당자의 시각을 정확하게 한 거지. 지겨운 거야. 전부 다 요새 토익, 토플 다 900점이잖아요. 900, 800, 700 이러는데 얘는 보통 점수를 안 땄으면 안 쓰거나 감추잖아요. 걔는 걔는 기법을 쓴 거예요. 0점이라고 쓴 거예요. 굳이. 그것도 따박따박 3개를 굳이 나눠서. 토익 0점, 탭스 0점, 토플 0점. 그러니까 인사담자가 뭐죠? 멈추죠. 이 새끼는 뭐야? 하고 웃기게 뭔지 아세요? 짜증나지만 자기소개 슬쩍 보게 돼요. 근데 걔는 바로 첫 문장 썼죠. 그러니까 첫 문장 대박한 거야. 저는 영어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딴 거에 투자했습니다. 만약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시면 딴 직원을 뽑으시고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원하시면 그 영어 잘하는 직원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전 영어는 못하니까. 하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과잉 시대에 남과 달라야 돼요. 인사 담당자의 1초의 시간을 뽑아야 돼요. 자, 이걸 보면 어떤지 아세요? 사실 자기소개는 여러분이 1차 통과한 다음에 면접 가서 그때서야 읽을 거예요. 잘 쓰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새 자기소개서 좀 읽는다는데 하면 어떤지 아세요? 자, 이것도 취업 설명회 하면 들었던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 기술이 아니라 왜가 중요하다고요. 두 가지씩으로 쓰여 이런 말 들어봤죠. 왜? 뒤까지 안 읽어보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뒤에다 주면 안 돼. 예? 요새는 그렇게 아무도 안 쓰지만 최악은 뭔지 저는 4남 4녀의 장녀로 태어나 하지 마세요. 인사 담당자든 우리의 가족 생활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첫 문장이 근데 어떤지 아세요? 두 가지씩 정도가 아니라 강렬해야 돼요. 오버할 정도로. 여러분 대기업 놀다리 생각하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수천, 수만 장의 이력서가 와요. 나한테 시선을 줄 수 있는 건 1초예요. 자, 4년 동안 스펙 쌀 거죠? 스펙 쌓는 방법. 파괴적인 스펙을 쌓으세요. 공부하기 바빠 죽게. 그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계속 그것만 기억하세요. 인사 담당자의 1초를 뺏을. 알았죠? 공모전 이런 것도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공모전 요새 너무 많아. 예? 차라리 무슨 6개월 동안 호주에서 노숙인으로 살았음. 이게 낫죠? 공모전을 할 거면 파괴적이어야 돼. 알겠죠? 뉴욕이 뭐야? 예? 전 세계 통합 무슨 공모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트럼프와 악수가 했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CJ에서 하는 공모전 5위 막 그런 거 열심히 따가지고 실는데 다시 순진한 노력이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오는 게 없을 거예요. 최악은 뭐죠? 또 자괴감에 빠지겠죠. 그놈의 이제 금수저 후수전이 나오겠죠. 금수저 애들은 집안이 부자라 알아서 스펙이 쌓이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역시 집안의 격차는 안 돼.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 이런 거에 하지 마라. 청년들이여 씨발 노력 얘기 아니고 자괴감이 빠지는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집안에 태어났든 금수저는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 코드만 이해하고 내려다보면 돼요. 자, 반면에 벤처기업에 여러분 이력서를 넣는다. 벤처기업은 어떨까요? 잘 몰라요? 제가 메타인지 드릴게요. 벤처기업은 여러분의 이력서를 10번 봅니다. 돌려서 봅니다. 화장실 가서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이력서가 너무 조그마해요. 인사 담당자는 시간이 많아요. 앉아있고 사장은 일하는지 보는데 눈앞에 쌓인 이력서는 50장이야. 또 봐요. 또 봐요. 열심히 봐요. 그래서 벤처기업 이력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스펙으로 너무 짧게 토익 900점은 매력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잖아. 에세이죠. 그죠?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우리한테 이력서 넣어주는 친구들이 고맙겠죠.
그 마음을 이용하세요. 어떻게? 내가 이 기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쓰세요. 제발 여러분에게 쓰지 말고 리더십이 많으며 그거 쓰지 말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벤처기업에다가 넣는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첫 문장이 강렬하면 좋겠죠. 혹시 배달의 민족도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저는 배달의 민족 VIP 회원입니다. 약 200회 정도 여기서 배달해 먹었죠. 제가 배달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앱의 장점 10가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에 짜증나는 10가지를 상세히 기록할 겁니다. 그걸 기록해서 개선하겠다고 해서 보내보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안 뽑히다. 알겠습니까? 다시 벤처기업은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소개에 엄청 공을 들이세요. 분량 있죠? 실제로 분량 100자 넘겨도 돼요.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분량 있던데 분량 넘어서 오면 짜증나냐? 대기업 인사당자 제 친구들 무조건 탈락이야. 걔는 그냥 심지어 대기업은 들어오면 안 되죠. 입력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어때가 거의 수필을 써본 거야. 벤처기업인데. 야, 짜증 안 나냐? 기본 룰을 어긴 거잖아. 감동했어. 아니, 니네가 그럼 천자 제한을 두지 말든가. 이거 대기업 따라한 거야. 대기업이 다 천자 제한을 두던데? 예?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봐요. 다시 뭐라고요? 인사 담당자의 시각, 이런 말 안 쓸게요. 취업서 많이 들으니까. 시간. 요걸로 보다 보면 돼요. 자, 그러면 4년 동안 여러분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을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초 내에 눈에 띄는 스펙을 받으세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활동이 다 달라져요. 알겠어요? 근데요, 그래도 토익 토플 기본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게 가장 문제죠. 왠지 기본을 깔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 제일 좋은 건 기본도 깔아주고 1초도 하면 제일 좋죠. 저는 만약에 시간과 돈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1초에 걸겠어요. 1초에.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여러분 인생이 걸린 거니까 검증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대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 선배들이나 친구들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제일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식상하다. 요새 대기업들이 뭐 스펙 안 본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스펙이 다 똑같아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만의 스토리, 사실은 알고 싶은 것보다 크게 한 걸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졸업할 때까지 전략을 1초 전략이라고 할게요. 1초 내에 눈길 뺏을 걸 하면 대기업 가기 너무 좋아요. 알겠어요? 대기업이 아니라 벤처기업을 갖고 싶잖아요. 벤처기업을 찍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진짜 애정하세요. 그 기업을 이용하세요. 그 기업에 대한 거의 에세이를 쓰세요. 그럼 그 기업에서 반드시 뽑아줘요. 분량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좁혀지면 스펙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주 기본 정도만 깔아주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걸 알면 어때요? 벌써 좀 전략이 생기지 않아요? 취업 설명회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기술도 배우지만 이렇게 내려다보면 셀프 기술이 되고 사실 다시 제가 메타인지 강조하는 게 응용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의 자아평가, 내가 가려는 회사의 상황평가, 아니 이 중에서 저는 대학원 갈 건데요. 그럼 연구소에다가 한번 이걸 해보세요. 연구소에도 지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응용하다 보면은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3가지 메타인지를 드렸는데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패션이든 다이어트든 취업이든 이렇게 코드를 알아내서 내려다보면 뭐라고요? 그 분야를 정복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분야에서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확대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를 얘기할게요. 패션도 중요하고 다이어트도 중요한데 마음속으로 제가 패션 얘기했을 때 싫어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또 옷을 그렇게 잘 입어야 돼? 저는 좋은 인생관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저는 다이어트도 심각한 코드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꿰뚫고 올라가면 진짜 그 의문을 품어요. 다이어트도 왜를 해야 돼요? 꼭 날씬해져야 되나요? 사실 그거를 파고들다 보면 미디어의 거대한 세뇌가 있죠. 식스팩이 있고 허리가 얇아야 예쁘다. 그럼 미디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같은 거 가보세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그때 상들 비너스 같은 거 보면 뱃살 좀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아름다움이었는데 왜 지금 그게 아름다움이죠? 거대한 거예요. 그래야 또 산업이 돌아가니까. 그래야 다이어트 산업, 헬스장이 되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모든 끝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옷을 굳이 왜 잘 입어야 되지? 대기업, 벤처기업도 제가 줬죠.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 있을 거예요. 일단 대기업이 좋을까? 벤처기업이 좋을까? 자, 그것도 뭐죠? 결국은 인생관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거의 상위의 메타인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뭐다? 요거예요. 인생 메타인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상위에 있는 코드. 그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코드. 근데 이거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사에 상당히 많은 코드들은 중학교 도덕책에 다 있는 거 알아요? 우리는 중학교 도덕책을 그냥 시험을 위해 외우고 넘어갔는데 진리들은 거기 다 있어요. 자, 인생의 코드는 중학교 도덕책에 너무 쉽게 써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죠.
자, 인생을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살면 잘 사는 거죠. 이거 기억나죠? 우리 시험 때 엄청 외웠던 거. 인생의 목표는 행복 추구, 인생의 목표는 행복 추구, 인생의 목표는 행복 추구.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한 발짝만 들어볼게요. 근데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못 내려다볼 수 있어요. 행복이 뭔지 제가 아주 강력한 네 글자를 드릴게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랑 반대되는 건 아니고 다른 말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말초쾌감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건 제가 만든 말. 말초쾌감이 있으면 중추쾌감이 왜 없느냐? 말초신경이 있고 중추신경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일단 쾌감이란 말에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행복은 뭐냐면 감정의 문제, 쾌감, 감각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행복하다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말 했더니 특히 저기 자연과학 캠퍼스에서는 다 그놈은 남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저는 그런 오그라드는 표현을 쓰지 않아. 약간 이런 눈빛이었는데 그런 근엄한 남학생들도 쓸 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일정이 꼬여서 아침 굶었어, 점심 굶었어, 저녁 굶었어.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진짜 완전히 아프리카 기아된 느낌이야. 근데 저녁 때 친구가 불러서 딱 삼겹살 집에 가는데 삼겹살이 막 익고 있어. 마침 내가 앉았는데 기다릴 필요도 없어. 완벽하게 얘기했어. 한 점 넣는 순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근엄한 남자 입에서 뭐가 행복해 이 말이 나오죠. 나지막히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죠? 또는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뭐예요? 딱 마지막 기말고사 이거 끝난 마지막 과목 방학인 거야. 심지어 겨울방학 엄청 긴 겨울방학이 날 기다리고 있어. 그죠?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간 답안지를 다 썼어. 10분 있으면 종치면 제출하고 나가는 거야. 10분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죠. 그죠? 시험은 잘 받고 못 받고 어쨌든 이번 학기는 끝났고 난 잘 살았고 어쨌든 이거 끝나면 난 자유야. 그러다가 종이 치는 순간 행복해. 그죠? 그 자유가. 자 뭐죠? 행복은 이렇게 감정과 감각의 문제예요.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1 더하기 2는 3 행복하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감각의 어둠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매일 웃고 있는 거야. 기분이 좋은 애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동안 많이 웃으면 잘 산 거예요. 많이 안 웃잖아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불행 지수가 1등이 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1등까지는 조사하면 뭐 1, 2, 3 있겠지만 상당히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첫인상으로 가장 10년 동안 뽑은 1위가 뭔지 아세요? 높은 빌딩, 빠른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무표정이에요. 충격이죠.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강렬한 첫인상이 뭐냐? 첨단 도시 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시한부 인생 같다. 여러분 길가 갈 때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 웃으면서 다니나. 우리 웃으면서 다니면 쟤 실없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죠? 이런 표정도 나중에 거울 하나 붙여서 아니면 하루 종일 누가 촬영해서 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죠? 다들 표정도 이렇게 되게 어두워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거꾸로 기분이 좋은 걸 하면 되죠. 여러분 기분이 좋으려고 하죠? 뭘 합니까? 게임을 하죠. 괜찮은 거예요. 게임 많이 하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죠? 저 영화 볼 때 제일 막 웃음이 나오는데 영화 보세요. 예능 볼 때 웃음이 나오는데 하세요. 근데 뭔가 그걸 하면 기분은 좋지만 약간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계속 목마른 것처럼 뭔가 공허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초쾌감이라서 그래요. 중추쾌감이 그래서 있어야 돼요. 말초쾌감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을 자잘한 취미는 말초로 채우고 가장 중심은 중추로 채우세요. 그럼 중추쾌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질문 답해보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한국에 태어나서 안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거예요. 다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래요. 너 뭐 좋아하니? 답을 못 한대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답을 잘 해요. 게임이요, 영화요. 근데요, 전 그 질문보다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전율해 본 적 있어요? 척추 7번, 8번이 찌릿찌릿해져 본 적 있어요? 가슴이 종교적 경험, 기독교에서 많이 쓰면 충만하다고 하죠. 충만해져 본 적 있어요? 울어본 적 있어요? 다시 게임 좋아하죠? 게임 해봤죠? 말초가 짜릿짜릿한데 게임하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울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을걸요? 있어요? 그럼 그게 게임이 내 중추쾌감인 거야. 그럼 게임을 하세요 그냥. PC방 사세요. 그럼 행복하게 죽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게임은 왜 말초를 자극한다고 하느냐? 중추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드물어 거의. 그죠? 영화를 보다가 혹시 진짜 온몸에서 완전히 그냥 그 얘기 말고 재밌네. 어벤져스 되게 재밌네. 짜릿해서 이 정도 말고 그냥 뭔가 한 방 맞은 거. 극장에서 못 일어났어. 그러면 영화가 내 인생의 중추인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 중추를 중심에 두면 인생이 행복하겠죠. 중심에 두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중심이 되는 가장 큰 건 뭘까요? 바로 직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일단 자본주의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죠? 직장이죠. 직장 고르는 방법 알려줄게요. 대기업, 벤처기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중축 쾌감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일을 고르세요. 듣고 보니 꼰대 소리네. 결국 그거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청년들 너무 대기업 공무원에 목매지 마라. 그죠? 벌써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미친 듯이 나오죠.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좋아하는 거 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날리고 막. 제 강의 지금까지 들어보면 아시겠죠? 제가 그런 뻔한 소리는 안 하겠죠? 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뻔하지 않게 와닿을까? 일단 그래도 멋진 말을 할래요.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너무 멋지기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해드릴게요. 그래요. 돈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이나 LG 미친 듯이 들어오고 싶은 거죠? 사회 선배로서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여러분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멘탈인지를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 경험 없잖아요. 저는 아까 얼핏 제 이력에서 넘어갔죠? 제가 스터디 코드란 지금 제 사업체도 하지만 옛날에 네이버라는 데도 있었고 대기업도 몇 군데 돌고 다 해봤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삼성, LG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기업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 행복이에요. 못 벌어요, 얼마. 삼성, LG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벤츠 스포츠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에서 제일 저렴이로 나온 버전 한 50살에 한 대 탈걸요? 페라리, 람보르기 절대 못 타요. 와닿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사회 한국에서 이 정도면 진짜 럭셔리하게 산다. 럭셔리도 아니고 나름 안 꿀리고 자랑하고 산다는 거 뭐냐면 한 50억 벌어야 돼요. 삼성, LG로 하면 절대 50억 못 벌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승진해서 거기서 이사되는 거.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삼성에 들어간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서울대 컴퓨터학과 많고 후배들도 서울대 컴퓨터가 많죠. 서울대라서 성경보다 후하다는 얘기 아니고요. 얼마나 의욕차고 꿈에 있는 애들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제가 10명한테 물었는데 10명 전부 다 난 이사는 절대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왜? 경쟁이 너무 심하고 확률상 거의 힘든 얘기예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아세요? 내가 죽기 전에 화성에 가서 내 아파트에 2주에서 사는 확률이 차라리 높겠다. 포기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삼성에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과장, 부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끝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삼성 가면 막 연봉을 막 1억 이상도 받던데 1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50억 벌려면 50년 동안 매년 1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28살에 들어가서 78살까지 매일 연봉 1억을 받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78세에 50억이 완성돼요. 페라리 사면 뭐예요? 회사를 못 이러면서 그 얘기 나오는 게 나이 제한도 말씀드려.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40세, 40대 50억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돈 관심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저는 삼성, LG 간다는 게 제 메타인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래도 벤처기업이나 이거보다 구린 것보다는 낫지. 아는데 다시. 조금 낫다니까? 아파트도 못 사. 응. 아파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벤츠나 페라리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1년에 한 5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자본주의 성공한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하면 그죠. 그거는 사실은 금수저 아니면 힘들던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세요? 메타인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좀. 이렇게 사는 놈이 있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일단 1번, 금수저는 제외하죠. 자수성가해야 되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30, 40대 중에 50억 이상 버는 애 찾아보죠. 20대도 있어요. 도끼. 그럼 뭐 도끼가 되라는. 일단, 은유적인 표현으로 도끼가 되세요. 래퍼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끼가 어떻게 사는지 얘기할게요. 이거죠. 도끼는 9살 꼬맹이 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너는 뭐에 전유하느냐? 9살 꼬맹이 때부터 10년을 대답했을 거예요. 뭐라고? 랩이요. 여러분 도끼가 떼돈 번 건 아시죠? 근데 걔가 지금 떼돈 번 거 있잖아요. 2년 동안 화려한 지금 스포츠에 가르치는 아시는 분들 도끼 다 유명하니까 10년이 있는 거 아시죠? 진짜 가난하게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어요. 제가 듣고 나도 뭉클했던 게 김만 먹었대. 완전 그 쌍팔년도 얘기야. 왜? 김만 먹었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김에 밥을 싸서 먹은 게 아니라 밥이 없어서 김만.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근데 얘는 자 주위에서 손가락질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한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현실. 도끼야 랩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랩은 안 돼. 그 장르는 인기가 없어. 도끼야 랩하지 마. 우린 흑인이 아니야. 구강구조상 흑인처럼 랩을 할 수 없어. 도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았어. 나는 이걸 할 때 제일 전율이 오른대. 충만한데 어쩌라. 하고 조용히 10년 동안 랩을 했죠. 근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어느 PD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PD는 소문을 했죠. 야 한국의 랩을 내가 만들고 싶긴 한데 우리나라는 랩을 잘하는 애가 없잖아.
없냐? 소문했더니 모든 사람이 한 명을 얘기했죠. 전화. 왜 10년 동안 조사했으니까 제일 조회가 깊고 잘했겠죠. 그래서 쇼미더머니에 도끼를 불렀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또 다른 롤모델 하나 말씀드릴까요? 백종원 아저씨죠.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시대예요. 매일매일 TV만 틀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롤모델이 눈앞에 있어요. 물론 백종원 아저씨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 사람 부잣집 아들이었다는데 일단 1번 그렇긴 한데 완전히 또 떼부잣집 아들은 아니고 2번 어쨌든 그건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음식점 하던 거 물려받아서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분은 자수성가예요. 50억이 뭐예요? 돈 엄청 많죠. 자, 백종원도 뭐죠? 이거죠. 백종원은 아버지가 부자인 걸 딱 한 번 이용한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 났거든요. 대학생 때 그 시절에 아버지한테 차려달라고 했대요. 근데 왜 사달라고 했느냐? 백종원은 20살 때 느낀 거예요. 내 전율은 먹는 거에 있다.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 중축해감을 찾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끔들 너무 멋있는 거 찾아올 때가 있어. 평화, 봉사, 사랑. 여러분 미스코리아예요? 그거 말고 천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가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쭈뼛쭈뼛 와서 저는 드라마 보는 게 좋은데 왜? 찌릿해? 그럼 솔직해지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야. 남이 있어야지 뭐가 중요해. 백종원은 당당하게. 그죠? 나는 먹을 때 가장 쾌감을 느낀다. 주위에서 얼마나 속아 이 돼지 새끼야 막 이랬겠죠. 하지만 안 한 건 없죠. 아버지 차 사주세요. 왜? 여자 꼬시려고? 아니요. 저는 전국에 있는 걸 다 먹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얘는 수업 끝나자마자 심지어 수업 땡땡이 후배들 데리고 강원도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부를 그렇게 이루죠. 다 먹어봤죠. 여러분 백종원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나면 어때요? 먹을 때 우리가 몰입하게 되죠. 진짜 맛있게 먹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먹고 진짜 맛있다 그러면 그게 느껴지죠.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연기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백종원이 만든 고깃집이면 맛있을 거다. 그래서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엄청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떼돈을 벌었죠. 백종원 도끼의 특징, 돈을 못 벌었어도 일단 행복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행복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전율을 느끼는 걸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 뭐? 그렇게 시대가 돌다가 시대가 맞으면 어느 날 터지 그럼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삼성, LG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시대를 기다려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오직 취업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데 들어간 다음 그 다음 얘기는 많이 들어본 적 없죠.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이 2년째 오는 증후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뻔한 거야. 절대 내 인생에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일까요? 로또 같은 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가난하고 대기업 안 간 사람들 살 것 같죠? 대기업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사요. 왠지 아세요? 삼성에 들어간 순간 1, 2년 동안은 환상에 빠져 살아. 나 됐어, 씨. 내 인생은 이제 된 거야, 막, 근데 2년 딱 지나면 보여요. 어차피 이 사람 못 될 것 같고. 딱 보면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할 거고, 심지어 30년 앞에 연봉이 다 나와요. 확실해져서 좋을 거야? 아니죠. 우울한 거야. 나는 이거에서 벗어날 일은 없어. 변수는 오직 뭐? 일찍 잘려서 이 길도 못 가는 거지. 나는 절대 50억이 안 될 거고, 페라리는 못 타.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똑같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시대를 기다려도 삼성, LG 가서는 뭐가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10년 전에 얘기할 때는 그래도 좀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그 시대가 너무 늦게 오면 친구들한테 민폐하니까 그래도 행복하니까 이랬는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 더 빨리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혁명을 하고 있는 거 일단 1번 IT 혁명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유통혁명이에요. 옛날엔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잖아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가장 큰 거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 되죠. 수수료에 대해서 힘들죠. 지금은 인터넷 직거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만들면 바로 팔 수 있죠. 더 중요한 거 유튜브 혁명. 뭘 안 만들어도 돼요. 요새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떼부자 된 자수성가 애들 우리나라 집 다 누구? 다 유튜브 하는 애들이죠. 뭐였어요? 백종원과 비슷한 놈들 있죠. 그냥 처먹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비하해서 표현할게요. 처먹는 게 예술로 승화됐으니까. 그래서 카메라 켜놓고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많이 먹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봐. 시청자가 보이니까 광고가 붙고 떼부자가 됐죠. 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먹는 거에 전율을 느끼세요. 그걸 직업으로 삼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아니잖아요.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화장이 한테 미쳐있는데 그래서 올렸죠. 완전 중국에서 국빈 대접 받고 100억씩 버는 애 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거나 다 돼요. 대도서관 제가 건너서 알거든요. 옛날에 주위에서 얼마나 줄 섰는지 아세요? 근데 걔는 게임을 특이해. 대도서관은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게임 누가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참견하는 걸 걔가 야야야 거기서 글고 갔어야지 막 아이고 그래서 죽었네. 게임 해설. 근데 그거로 스타됐죠.
그죠? 대도서관 앉아서 뭐해요? 게임 하는 거 보고 여기서 떨어졌네요. 뭐. 근데 그게 얼마나 왜 맛깔나고 재밌을까요? 연기한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오니까.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야 너는 그거 얘기할 때는 눈빛이 바뀌더라. 그거를 그 예를 들면 쭉 찍으세요. 또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 스타가 될지? 유튜브 학원 가서 유튜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요새 그것도 생겼더라고요. 유망 직업 유튜버 학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망해요. 백종원 아저씨가 연기 쓰면 망했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돈 얘기를 한 거예요. 50억 이상 벌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시대는 빨리 바뀌어서 여러분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 분야 1인자가 돼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스페인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 친한 동생이 미국 LA랑 뉴욕을 갔다 왔어요. 부럽죠? 아니, 부럽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큰 영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일단 제 동생이 한 얘기. 제가 미국 가면서 그랬어요.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의 진 면목을 보고 와라. 뉴욕 가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애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액티브하게 일하는지 보고 와라. 얼마나 럭셔리한지 보고 와라. 걔가 갔다 왔다 한 말. 완전 거지 소굴이던데요. 완전 개더럽고 화장실도 더럽고 길도 더럽고 우리 형이 사는 뉴욕 아파트 들어갔는데 완전 6평에 보일러도 고장나고 한국 왔더니 길 넓고 에어컨 빵빵하고 한국 잘 살아요. 왜 불행한지 모르겠네. 스페인 갔다 왔죠 제가. 스페인은 더 더러운 거예요. 이 대학 강의장을 스페인한테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할지 알아요? 유엔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찍어서 바로 스페인한테 보내잖아요. 여기 유엔이야 다 믿을 거예요. 얼마나 쾌적합니까? 이 에어컨 스페인에선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의외로 기본 의식주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극단적인 얘기 드릴게요. 저 돈이 없어서 6평 고시원에 살아요. 뉴욕이랑 스페인보다 더 럭셔리하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1번 그냥 먹고 살 생각만 하잖아요.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막 진짜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죠? 저도 여러분 지붕에서 물 새는 고생은 없잖아요. 스페인에 있다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비가 와도 얼굴로 비가 쏟아져. 그렇진 않잖아요. 기본 인프라 잘 돼 있잖아요. 제 말, 뭐 5평 살라고요? 관점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5평 살면 안 돼요? 꼭 왜 아파트 꼭 30평에 살아야 돼요? 차 꼭 있어야 돼요? 마티즈 타면 안 돼요? 왜 꼭 벤츠를 타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줄까요? 몸의 편안함만 생각하죠? 5평이랑 30평은 사이 없어요. 차만 생각하죠? 마티즈랑 벤츠랑 상관없어요. 옷으로 가면 더 심각하죠. 구찌 왜 꼭 입어야 되죠? 그죠? 유니클로랑 구찌랑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죠. 삼성, LG 들어가고 싶은 진짜 욕망.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속에 진짜 욕망을 얘기해 보라고요. 삼성, LG 왜 가고 싶냐고요. 전율을 느낀다 아니잖아요. 솔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중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 삼성이 전율 느끼거든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해봐요. 뭐예요? 돈 많이 주고 복지 좋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더 깊게. 돈이 왜 좋은데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중소기업 가서 200만 원에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어요. 고시원 살면 되잖아요. 고시원 살면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해보세요. 죽어요? 비 가세요? 아니잖아요. 왜 안 되죠? 안 멋있어서. 그 멋은 뭐죠, 그럼? 그 멋은 어디서? 일단 그 멋은 중축해감인가요? 말초적인 거죠. 남한테 볼 때 꿀리잖아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마티즈 타면 꿀리잖아요. 구찌 입으면 인스타에 올릴 수 있거든요. 유니클로 입으면 인스타에 못 올리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릴게요. 메타인진 코드니까 인스타적인 라이프예요. 제가 제 일생을 바쳐서 이루고 싶은 미션 중에 하나, 인스타그램을 망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망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건 이 스터디 코드를 무럭무럭 키워서 사람들이 다 자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망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그 꿈은 뭔 일이잖아요. 테러를 저질러서라도 그 본사에 폭탄을 들고 와서 그냥 터트려서라도 인스타를 망해야 할 거예요. 인스타는 최악의 기업이에요. 특히 같은 날 우리나라한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적이 없어요. 스페인 가서 물어봤어요. 야, 이게 막 개똥이 있고 덥고 에어컨도 없는데 그러지 않니? 그랬더니 뭐냐면 얘네들은 왜 너 원래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한국은 이렇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런 게 익숙해진 거야. 두 번째, 뭐에 교육받는지 아세요? 스페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야, 옷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넌 뭘 좋아하니? 이걸 엄마 아빠한테 계속 교육받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 옷은 그냥 가리기만 하면 되고, 야, 나는 뭘 좋아할지 이거에만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의식주에 크게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알바만 하면서도 행복해.
알바만 하면서 기타 치는 애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뭐죠? 되게 불행한 애죠. 야, 너는 인생 낙오자야. 근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왜 낙오자야? 기타를 그렇게 좋아하면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야, 골방에서 알바하면 살면 아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못 먹으면 불행이지만 삼시세끼 먹지 않아? 근데 왜 그걸 한국 애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스페인랑 대화를 했거든요. 한국 사람은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대답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죠. 술이 많이 취해서 뭐 하려는지 알 것 같다. 인스타. 벤츠를 샀어. 샷! 그죠? 그거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 찍어야죠. 그죠? 다시 남한테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왜요? 기분 좋은 거 하시랬잖아요. 메슬로우라는 사람 있죠. 유명한. 메슬로우는 게 7단계 욕구의 2단계가 무려 2단계 가장 높은 인정 욕구예요. 근데 멋진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받는 건 인정이 아니에요. 메슬로우가 말한 인정은 나다움을 완전히 인정받는 거예요. 딴 얘기지만 왜 사랑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애인이 중요한지 아세요? 나 같음을 엄마 아빠 말고 최초로 나의 본질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사랑할 때 그만한 행복이었거든요. 나는 실제로 돈 쥐뿔도 없는데 벤치 앞에서 허대샷 이거를 좋아요 좋아요 이건 인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닷물과 똑같아요. 공허해지죠. 왠지 아세요? 나다움이 아니니까. 인스타가 왜 여러분 인스타 앞에 다 연기하잖아요. 인스타를 연기 안 하고 허세로 안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당에 가잖아요. 한 번만 찍으세요. 내가 그럼 인정할게. 딱 찍어서 바로 올려. 셀카 한 번만 찍으면 돼 인정. 근데 한 번만 찍지 않죠. 온갖 각도 천장을 찍고 보정을 하고 후보정을 해서 음식은 다 식어가고 올리죠. 연기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맨날 각도 이렇게 찍죠. 그게 나예요? 그럼 나는 난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날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그게 나겠죠? 아니잖아요. 이렇게 찍으세요. 아래서 턱이 크게 나오는데 나잖아요. 턱이 크긴 나. 근데 밑에 턱이 크다. 좋아. 그럴 때가 인정욕구예요. 충만해져요. 그럼 나는 실제로 턱이 큰데 이렇게 찍어갖고 갸름해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말초가 자극되지만 뒤에 가면 외롭죠. 왜? 나가 아니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갔잖아요? 음식을 드세요. 제발! 저는 음식점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가는 음식점 잘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영향받고 짜증나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지만 너무 젊은 애들이 가는데 안 가요. 내가 집중을 일단 가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옆에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고 있어요. 돌아버리겠어 막 차카차카차카차카 세 장으로도 그치잖아.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그걸 보면 어떤 얘기 같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두집에 갔어요 얼마 전에. 그 앉아서 이제 난 집중해서 내 오감을 총동원해서 혹시 알아? 이 만두가 내 척추를 찌르게 할지? 그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스터디 코드 그만두고 이제 만두 사고를 해야 되니까. 또는 말초도 레벨이 있어요. 요 손가락 끝이 있지만 말초도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쨌든 행복한 거 아니야. 이 만두가 내 말초에 아주 집중하고 먹으려는데 일단 옆에 젊은 친구도 하는데 차카차카차카 미치겠는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먹었는데 별로였어요. 이 집은 명성과 다르군. 친구들 중에 나는 솔직히 이거 다 맛있다고 하는데 별로라고 많이 말하는 친구 있죠?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친구는 멀리 하세요. 근데 호불호가 확실한 친구예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 가까이 하세요. 대세에 따르고 그냥 맛있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일단 안 먹어. 만두가 식어가는데 그러다가 심지어 먹으면서도 계속 인스타를 봐요.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먹었으니 이제 맛 평가할 거잖아요. 자기 얘기는 한마디 안 나오더라고요. 오직 뭔지 아세요? 여기 내가 블로그에서 봤거든. 여기 겉바속촉의 대명사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대. 진짜 그런 거 같아. 남이 해놓은 형을 근데 제가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친구! 그건 지금 겉바속촉일 수가 없어. 왠지 알아? 네가 들어와서 사진 찍는 바람에 입이 눅눅해졌다고. 근데 왜 그게 겉바속촉이야? 걔는 배우면서 겉바속촉. 이 만두집 왜 유명한지 알겠어. 사진 찍는 시간이 35분. 먹고 블로그 보는 시간 5분. 그게 뭐죠? 도대체 그게 뭐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전유라는 게 있겠어요? 거꾸로 자기가 전유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를 멀리 하세요. 다시 여러분 인스타 하자 인정.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한 컷 찍어서 왜 올려요? 원래 SNS는 뭘로 출발한 거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된 거야. 일상을 공유 못하죠. 걔랑 매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죠. 그래서 내 일상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말할게요. 불특정 다수한테 왜 날 보여주죠? 여러분이 연예인이에요?
네?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으면 뭐가 좋은 거죠? 기분이 좋죠. 알아요. 사실 인생은 쾌감이라면서요. 말초 쾌감만 늘어날 뿐이에요. 거기에 매다가 뭘 정작 잃는지 아세요? 중추를 잃어요. 그 만두에 집중해서 했다가 인생이 바뀌어 백종원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 젊은 친구를 보고 뭐가 안타까운지 아세요? 저 중에 백종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초만 채우다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죠? 저는 벤츠, 페라리 다 타봤어요. 왜 타봤는지 아세요? 자동차가 제 말초를 되게 심각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타봤는데 절대 타지 찍지 않아요. 제가 차 탈 때는. 어떤 거만, 이거는 되게 이상한 용어예요. 우리 매니아들만 아는 용어. 엉덩이 감. 앉아서 차를 운전하면서 엉덩이로 느껴지는 신경에만 집중해요. 그게 있어요. 이 차의 떨림. 그러다가 어느 차는 심각하게 훅 들어와요. 너무 좋아. 그죠? 그 차가 페라리였어요. 아, 왜 페라리인지 알겠다. 근데 중추까지는 아니에요. 중추였으면 저는 한국을 때려치고 이탈리아로 갔겠죠? 근데 저는 돈을 모으면 페라리 살 거예요. 제 말초에 극을 찝어줬어요. 근데 페라리가 한 7억 하거든요. 돈 많이 벌어야겠죠? 삼성 LG가 하면 못해요. 당시 집 50억 벌 수 있을 것 같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드리고 싶었던 게 뭐게요? 메타인지 저런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똑똑한 학생이고 분명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에이 저거 아닌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었던 거 이렇게 사는 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신나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그냥 와서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메타인지에 미쳐가지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바지핏? 제가 연구한 거예요. 저걸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10명 만났고 심지어 이탈리아도 갔다 와서 물어보고 와서 이탈리아도 영어도 못하는 할아버지랑 앉아갖고 바지가 왜 이래야 되냐 물어보고 왔어요. 왜? 저걸 알아내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복했으니까 씻고 버리고 이제 편하니까 이걸 저는 중요한 알려주는 게 좋아요. 제가 교육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온 거예요. 제가 2시간씩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힘들어 보여요? 왜? 지금 일로서 온 것 같아요? 아니죠. 막 뭔가 뿜어져 나오죠? 왜? 행복하니까.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어느 날 시대가 돌다가 저 같은 놈이 제 진정성이 먹히면 떼돈 버는 날이 오겠죠. 그죠? 가볼게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마지막이에요. 제안을 여러분한테 하면서 끝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메타인지적인 라이프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출발할게요. 세상에 여러 분야가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자신 없는 분야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는 친구 관계, 저는 옷 입는 거, 저는 외모, 저는 취업, 저는 공부. 그 분야부터 시작합시다. 알겠죠? 일단 깔아야 되는 거.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그 분야의 바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야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로 운동선수 같은 거. 여러분이 지금부터 농구를 해갖고 르브론 제임스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메타인지로 내려다보면 웃기다니까요? 아, 농구는 특히 선천적이야.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도 너무 높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왠지 아세요? 쟤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몸이 좋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나도 쟤처럼 태어났으면 내가 됐을 거야. 이거죠. 그죠? 절대 쫄지 않아요. 하여튼, 가장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거 있죠. 가장 여러분이 자신 없어하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분야 있죠. 그 분야를 먼저 갑시다. 어떻게 판다고요? 일단 깔아둬야 되는 거. 내 잘못 아니야. 그 분야의 고수를 만나든 책을 읽든 계속 파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쟤는 왜 잘할까? 쟤는 친구를 왜 저렇게 잘 사귈까? 왜 그럴까? 넌 왜 이렇게 친구 잘 사귀니? 난 친구 사귀기 너무 힘든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파세요. 그래서 뭐? 코드를 찾아내세요. 잡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원칙이다. 그리고 그걸로 내려다보세요.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뭐가 좋은데요? 자존감, 자신감이 회복돼요. 아, 이거 내가 바보가 아니었네. 알겠어. 아, 옷? 별거 아니네. 나도 잘 입을 수 있네. 실제 잘 입게 되고. 아니, 심지어 안 잘 입어도 돼요. 다 마스터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지 아세요? 알겠어. 나는 옷 딱 내가 입으면 완벽하게 입을 수 있는데 난 싫어. 나는 막 입을래.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씹고 버리자. 때로는 버릴 때도 있어요. 패션을 완전히 꿰뚫었는데 영 아닌 듯 나랑은.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쪼다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이런 거 있죠. 나는 클럽 안 가. 왜?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너 클럽 가봤냐? 한 번도 가봤어.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야? 싫어. 되게 쪼다죠. 겁먹은 거죠. 클럽도 가서 씹어버리세요. 딱 해갖고 이거죠. 진짜로 클럽은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가. 그거 제일 멋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음식도 백종원이 맛있다고 하는데 내 음식의 코드에는 이 음식은 안 맞아. 싫어. 난 백종원 집은 안 가. 전 개인적으로 백종원이 하는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안 가요. 저랑 안 맞아요.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일단 백종원이 했다고 하면 믿고 걸러요, 저는. 왜? 나랑 안 맞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에요. 백종원 너무 잘 나가는 게 얄미워서. 아니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뭐라고요? 가서 먹어봤죠. 그 세상 모든 음식을 제가 다 먹어봤죠. 그리고 코드 정립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죠? 그러면 씻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음식점을 봐도 쫄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래 이게 메타인지적인 라이프예요. 근데 그러다가 코드를 계속 찾다가 왜 이걸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효율적이고 재밌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코드를 찾다가 꽂히는 게 온다고요. 전율이 오는 게 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세요? 그걸 직업으로 삼으세요. 아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파괴적인 스펙을 쌓으라고 했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대기업을 좋아하니까 한 말이고 잊으시고요. 아니면 싸려면 싸세요. 아니 파괴적인 스펙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해야 되는 거 전율하는 걸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대학교를 잘 다니는 거예요. 전율하는 걸 찾으면 전율하는 걸 못 찾고 졸업하면 대학교를 잘못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를 4년 더 연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식상하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대학 와서도 너무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까 저기 얘기를 못했네요. 그러면 저한테 꽂히는 거를 그러니까 얘기 결론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꽂힌 걸 찾잖아요. 잘 살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떼부자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무 글자가 많은데요. 그럼 제가 꽂히는 걸 찾는 방법 말해주세요. 제일 첫 문장만 기억하세요. 다 지우면 저거만 할게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꽂히는 걸 찾는 방법.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했을 때 제일 이 얘기하면은 답답해하는 것 중에 저는 꽂히는 게 없어요. 다시 또 자신감 없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꽂히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꽂히는 걸 찾으려면 경험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영화를 봐야 올 거 아니야. 옷을 입어봐야 패션에 꽂히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고기를 먹어봐야 고기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은 저주하지 마세요. 다 시스템의 문제야. 한국 사회의 문제야. 고등학교 때까지 무슨 경험을 시킵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딥더 시키지. 그리고 대학 왔더니 아무도 이런 말 얘기 안 해주고 사회적으로 계속 이상한 건반 주지. 취직이 힘들어. 취직이 힘들어. 삼성 LG에 가야 돼.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 게 막 이 목걸이 메고 그냥 커피 들고 다니는 걸 로망처럼 그리지. 그게 삶이야. 그게 삶이야. 여러분은 계속 또 보니까 대학 와서도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죠. 알겠어요? 경험하세요. 또 경험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또 하이클라스 그러면 해외여행을 아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했던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번 여러분 오늘 끝나고 밥 먹을 거죠. 밥을 제발 매일 다른 식당에서 드세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음식의 코드를 깨달아서 내 취향이 확실해. 그럼 한 식당만 파는 거 뭐라 안 할게요. 근데 아직 우리 어리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 다른 식당에 가세요. 아니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어느 식당에 가는데 영감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식당에 가서 그 주인장이 하는 걸 보고 뭔가 갑자기 찌르는 걸 느낄 수도 있어. 그냥 그런 경험도 괜찮아요. 제가 대학교 때 있을 때 돈 없으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지하철 노선들 펼쳐놨어요. 매주 했던 거 눈 감고 찍어요. 거길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맨날 가던 데만 가잖아요. 제가 서울 시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뭐 하나 걸릴지 알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을 때였어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그 방법 썼어요. 야 오늘 가던 데 가지 말고 새로운 데 가고 싶어. 눈 감고 찍었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로 공단이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뻔했죠. 갔더니 시커먼 진짜 공장 굴뚝이죠. 공장 단지인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왜 나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싫으면 싫다고 해. 아니 그게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공장은 난 너무 싫구나. 공장 노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내리는 순간부터 보통 매연은 다 진짜 그게 아니라 저는 몸에 알러지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역중추태감.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나는 제조업은 아니다. 취직에 있어서 제조업을 지운다는 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정답을 찾는 방법은 정답을 바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 지우기도 중요하잖아요. 제조업 쪽은 아예 눈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저는 기업 고를 때 예를 들면 공장이라는 말이 조금만 있으면 예를 들면 저는 취업할 때 다 지웠겠죠. 제가 그래서 네이버 들어간 거예요. 웃긴 게 네이버 들어가서도 혹시 해서 확인했어요. 여긴 공장이 사장이 저를 되게 무식한 놈을 쳐다보더라고요. 없군요. 그거죠. 나는 공장은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라고요. 알겠어요? 영화도 많이 보세요. 근데 영화만 보지 말고 영화를 봤으면 연극도 보세요. 콘서트도 한번 봐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빠뜨리신 게 있네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까지 하고 하면 경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항상 인생은 유한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공부에 대해서 미련을 좀 일단 첫 번째 놔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다시 교육개발센터에 와서 학습법 세미나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전율을 찾고 아니면 빨리 메타인 지역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좋아요. 그 전율까지 너무 오버하니까 만약 대기업과 벤처기업만 빨리 결정돼도 있죠. 자유로워지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내려다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너무 제 인생에 제일 나이스한 결정 대기업 조직 생활을 안 맞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무조건 작은 기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학점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왜냐면 벤처기업들은 학점을 안 보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벤처기업들은 안 봐요. 제가 실제로 물어봤을 때는. 일단 저희부터 안 보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 공부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시간이 많은 거야. 경험을 많이 했죠.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죠. 저희 집은 엄청 가난했어요. 저 대학교 때 알바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알바도 절대 제 경험을 치고 들어올 정도로 안 했어요. 주말에 다 몰아서 했죠.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비워놓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겠죠?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만화가 되세요 했으면 여러분도 되게 싫어했을걸요? 여러분 부모님은 저한테 와서 막 딸기 떼었을 거고, 우리 아들, 딸, 그죠? 만화가라는 건 너무 천하고 비전 없고, 그죠?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 그때 만약에 만화에 연락을 했어. 성균관대, 심지어 서울대 간 것보다 더 떼돈 벌었고 비전 있겠죠? 시대가 바뀌어서 갑자기 웹툰이라는 게 탄생했잖아요. 맞죠?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책에다가 그림만 그리는 거야. 수학책이 만화책이야. 친구들이 돌려봐. 오죽하면 수학책을 돌려봐. 왜? 걔가 그린 그림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재밌어서. 걔가 대학생이 됐죠? 걔는 상당히 공부 메타인지는 특이한 애였어요. 고3 때 슬쩍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에 왔어요. 어딘지 말 안 할게요. 명문대까지 온 우리 아들이 계속 만화만 그리고 앉아있어. 그럼 어느 날 폭탄선을 했어요. 만화가가 되겠다. 그게 6, 7년 전 얘기예요. 충격이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고, 명절에 못 오게 했고, 아버지 연애를 끊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걔가 굉장히 유명한 웹툰 만화가가 돼서 아버지한테 갈 때 벤츠를 몰고 갔어요. 아버지 차. 아버지, 이거 제가 드릴게요. 왜? 그때 아버님이 문을 여시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부자 사이세요. 근데 이걸 들으면 오해할 거, 역시 벤츠의 힘이란. 아니! 그 아버지를 비하면 안 되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가서 벤츠를 간 것도 좋았지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쨌든 아버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야. 아버지랑 소주 마시면서, 일단 벤츠가 되긴 됐겠죠. 벤츠 안 갖고 왔으면 문도 안 열어줬겠죠. 근데 아버지가 진짜 느낀 거죠. 진짜로. 아, 이놈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다음부터 이 아들이 언니 열성 팬인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그러대요. 원 없이 하는 말이, 난 죽어도 원 없어.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해. 왜냐면 아들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러니까 걔가 만화가 된다고 그때 충격이었는데. 명무대까지 나와서 삼성, LG 이런 데 들어가지. 근데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나는 원이 없어. 그리고 그 아버님 모임에서도 가장 성공한 아버님. 왜? 아버님 가면 항상 술 드시면 그 얘기 한대요. 니네 자식들 중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아무 말도 못한대요. 네 아들 뭐해? 의사야? 행복하냐? 물어봐. 행복하냐고. 그럼 한 돈을 많이 아니. 돈은 국회 이제 스웩을. 돈은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벌걸. 요새 의사에서 얼마나 버나? 우리 아들은 만화 그려갖고 떼돈을 벌어요. 가끔 이제 또 아버지를 친구들이 디스가 들어온대. 에이, 그래서 만화가가 무슨 존나 행복해? 응? 행복해? 니네 아들 딸? 나는 죽어도 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이 전율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율을 찾는데 부모님이 일조를 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안 됩니다. 그럼 알바하세요. 단 그 알바가 너무 많이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생활 수준을 줄이면 돼요. 그지 같은 방에 사세요. 알겠어요? 그냥 염치불구하고 친구네 집에 그냥 하세요. 아니면 2시간 통학거리 집에서 갔다 하세요. 그럼 남은 돈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얘기 나올게요. 마지막 얘기. 경험의 최고봉은 간접 경험. 졸업할 때까지 제발 부탁인데 최소 10명 이상은 사귀세요. 알겠죠? 여러분, 애인은 최고의 경험의 수단이에요. 일단 남성은 여성을 모르잖아요. 여성은 남성을 모르죠. 이성을 사귀는 건 내 경험의 지평을 진짜 많이 넓혀줘요. 근데 연애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를 정말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저는 제가 되게 마음이 넓고 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연애를 하면서 세상에서 저처럼 쪼잔하고 열등감 있고 병신 같은 인간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찌질하구나. 그죠? 그걸 제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10명 이상을 사귀라고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러세요. 현실성 없는 얘기 하시네. 10명을, 아니, 제가 지금 2학년이거든요? 2년 동안 10명이면 이 말도 안 되는 2년 동안 10명 가면서 뭐야? 24개월 동안 10명이면 뭐야? 뭐 2개월마다 한 명씩 갈아치우라고? 왜 갈아치울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메타인지적으로 내려다보자고요. 여하튼 바로 그거. 그러니까 연애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오늘 끝나고 나가실 거잖아요. 도서관 가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오늘 계획이 안 끝났다면 고통과 함께 그 도서관에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전 여러분 너무 부러운 게 아까 무려 인사 캠퍼스에서 제 강의를 들어 저기 자연 캠퍼스까지 온 친구가 있어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오후에 수업이 있어갖고 거기까지 와서 수업을 듣고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캠퍼스 두 개 비교해보니까 어디가 좋아? 여기 훨씬 좋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친구 사실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코드를 안 친구라 딱 멋있었어. 전율. 여기 인사 캠퍼스가 경험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자가 캠퍼스는 캠퍼스 넓고 좋은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경험할 게 없어 보이고 여기는 대학로에 있어서 하다못해 여러분 연극 메카죠. 집에 가다가 나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그죠? 올드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로니에 공원도 있고 그죠? 좀만 걸어가면 광장시장도 있고 종로도 있고 익선동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학교집, 학점, 스펙 이러면 여러분들은 성균관대 인사 캠퍼스를 너무 활용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 서울대학교 캠퍼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는 오지거든요.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술을 먹으려면 제가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냐 마냐 되게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는 뭐 술을 먹으려면 버스를 타야 돼. 그러니까 그 무슨 고등학교 초중에 선배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선배는 되게 재밌다고 말해줬는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미팅을 하려면 버스를 타야 돼. 계속 모든 선배들 하는 얘기야. 자기 캠퍼스 크다고 자랑했는데 저는 되게 그 실망이었거든요. 성균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언덕이 좀 장점이긴 한데, 그죠? 딱 다리 굵어지기 쉬운 언덕인 게 단점이긴 한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저는 저 밑에서 밥 먹었거든요. 서브웨이 도미노 피자 진짜 그죠? 제가 이름 모를 3개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균관대 학생이면 5개 브랜드. 서브웨이만 먹지 말아요. 다 먹어봐요. 그 메뉴까지 조합하면은 한 30번은 밥 먹어야 이 세천연관에 있는 저 지하 1층 식당 있잖아요. 다 먹어봐요. 그러다 꽂힌 돈가스에 꽂힐 수도 있고. 여기 정복했어요? 이 세천연관은 600주년 기념관 오지 마세요. 또 식당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서 먹어봐요. 그죠? 이 대학 안에 있는 식당 메뉴만 다 정복해도 한 100일 걸릴걸요? 그죠? 그럼 자기 취향을 쌓아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좋고 이게 싫고. 그때가 전율이 오는 호를 찾으세요. 그걸 직업으로 삼으세요. 제 말 믿으세요. 10년 전에 말할 때 자신 없었는데 이런 IT 혁명, 유튜브 혁명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여러분 행복하게 살 거고요. 떼부자 될 거예요. 왜냐면 이 교육업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하죠. 책임을 져야 돼요. 이래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와서 나 당신처럼 살 때 망했어. 이러면 진짜 이건 치명적이잖아요. 교육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슨 다른 IT 게임 업체라는데 선배 말에 참고만 하세요. 이러면 아무 말이나 되거든요. 근데 전 교육업이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믿고 사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니 믿고 하다가 아주 개털됐어 이씨. 내 인생 책임져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확실한 코드라고 봐요. 이걸로 내려다봤을 때 제가 본 자수성가하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은 전부 기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